네,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8번째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안 치나요? 네, 오창석 부본. 네네. 이번 주 8월 18일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알고 있죠. 네. 김대중 대통령 네. 돌아가신 날이죠. 서거 7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첫 주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이 서거 7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기억들과 함께 서거 7주기 시기와 맞물려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더민주 전당대회에서 또 모든 후보들이 외치고 있는 호남 정치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자칭 DJ바 이 작가님, 왜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시나요? 제가 EJ를 왜 하냐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면 그런 거거든요. 우리 근현대사를 알면 절대 1번 못 찍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일그러진 근현대사를 알려드리려고 시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DJ가 살아왔던 삶을 알면 존경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그냥 드라마틱하고 스펙타클하고 존경할 만한 하고, 사실 본인을 위해 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계속 남을 위해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감옥 간 이유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감옥 간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또 사회가 선고 받은 것도 그렇고, 가택연금, 그 험난한 고통과 험난한 시간을 보냈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우리 가난한 민초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이 진짜 나는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고 느꼈던 게 대통령 취임 연설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추운 날 98년 2월에 취임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97년 연말에 IMF를 맞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탁 돼 보니까 나라가 절단 난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사하면서 나이 80의 노후를 이끌고 취임사하면서 눈물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보면, 야, 이 사람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 취임 연설을 보면서 같이 또 눈물을 흘리는. 나도 꼭 정말 저렇게 돼야겠다. 네. 라고 하지만 잘 안 되죠. 저는 저를 위해 살기 때문에. 자택 연금 당하면 또는 고문 당하면 바로 고문하면 바로 부르죠. 원하는 게 뭐야? 안 할게. 원하는 게 뭐죠? 그때 안 태어나서 다행이에요. 원하는 게 뭐죠? 없는 것도 만들어서 볼 수 있는. 그럼요. 네. 그 테이핑 타자 치는 거 뺏어야 돼요. 내가 칠게요 하면서 일단 뺏어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존경만 하고 네. 그런 삶을 못 따라간다. 또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으면 친일파. 바로. 그래서 일본어도 배웠잖아요. 바로 그냥. 노덕설의 친구 이렇게. 그렇게 티나게 하진 않고 안 보이는 곳에서 언제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도 아니요. 부자로 잘 살았겠네요. 그때 뭐였어요? 신흥무관학교의 선생님. 내가 가르칠 테니까 전쟁은 너네가 나가라. 이런 식으로. 그럴 가능성 상당히 높아. 투쟁은 너희들이 해라. 나는 선동만 하겠다. 뭐 이런 거. 존경한다고 다 닮아갈 수 그렇진 없다는 않아요. 거. 네, 그럼요. 네. 그럼요. 이승엽을 존경한다고 해서 다 이승엽처럼 똑같은 사법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을 존경하는 거죠. 네. 어쨌든 이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결정적 순간을 또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을 다뤘었잖아요. 여기 또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다 저와 네. 호흡을 맞춰서 그쵸. 결정적 순간을 했었죠. 네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하나씩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오창석 부분. 근데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정도의 큰 정치인에게 하나만 꼽으라고 하는 것도 실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2000년 3월, 3년 만에 IMF로부터 완전히, 극복을 했습니다라고 했었던 그 때가 좀 기억이 나고. 근데 여러 가지 계속 적어봤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DJ와 춤을. 이게 사실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송도 괜찮았고 그 분위기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걸 되게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되게 잘 살린 홍보 영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획기적인 거였죠. 저도 그 당시엔 획기적이었어요. 김대중 대 김영삼 쓰면서 DJ의 승리 요인을 몇 가지를 나열을 했습니다. 그 중에 그게 한 개 들어가요. 네. 그 캠페인 절묘한 캠페인이었어요. 그래서 DJ는 늙었다. 뭐 이렇게 혁신적이지 못하다. 뭐 이런 것들 너무 수구적이다. 뭐 또 빨갱이 색칠한 거, 색깔론 이런 것들을 그거 한 방으로 다 그냥 부식시켜 버렸거든. 그럼요. 그러면서 당시에 그 선거 캠페인에 참여했던 사람이 JP, 노무현,
박태준 이런 사람 다 참여해서 한마디씩 이번에는 DJ가 했단 그렇죠. 지금 치면 문재인,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샤샤샤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 파급력. 그게 DJ 이미지를 바꿨어요, 확실히. 그리고 DJ와 함께 춤을. 네. 노래 제목도.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럼요. 저도. 네. 그래서 그때 박누리 굉장히 어렸을 때. 아니 그 노래요. 노래. 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몇 컷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고 두 번째 방금 말씀하셨던 DJP 연합 그리고 박태준까지 그리고 92년에 지방자치 선거를 직선제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단식 투쟁을 하셨죠. 이재명 시장이 그거 따라가지고 이번에 단식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시장한테 충고를 살짝 드렸죠. 뭐라고 하셨어요?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네. 대중형 기록까지만 해라. 이렇게. 그때 며칠이었습니까? 몰라. 어쨌든 그 전에 김종인 대표가 명분을 만들어줬죠.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상,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 그리고 다섯 번째가 그러니까 짜증나는 게 자꾸 우리나라 왜 노벨상 배출 못하냐. 있잖아 DJ. 그 김대중 그러니까요. 대통령 있으니까. 평화상. 평화상이 제일 큰 상이요. 그럼요. 짝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다섯 그리고 번째. 뭐 그 노벨상을 돈 주고 샀다고. 네, 맞아요. 그럼 한번 해보지 왜 이명박 박근혜. 그럼 박근혜도 돈 하나 많잖아. 사면 되겠네. 그럼 돈 주고 하면 되겠네. 한번 해봐. 제일 많이 하는 게 노벨상 받아먹기 위해서 북한 갔다. 노벨상 때문에 북한 가기엔 너무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러면 박근혜는 왜 김정일 만나고 왔대 북한 가서? 그러니까 근데 왜 노벨상 못 받아요? 그러니까 김정일 만나고 와가지고 무슨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있다고 얘기하고 말이지. 마음 아픕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의 그 회담이죠. 방북. 이 다섯 개 정도 저희가 가장 굵직한 거라고 최근에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그래요. 박누리 양은? 저는 그 결정적 순간 하면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50년 만에 이룬 네.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평화적이었다는 그렇죠. 거. 처음 평화적인 우리 역사에서 뭐든 첫 경험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카예요 거기서? EH 카가 역사란. 네. 끊임없는 대화. 역사학자까지. 그럼요. 끊임없는 대화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첫 경험은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해야 한다. 네. 하지 우리- 않겠다. 끊임없는 설득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적 정권 교체 첫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 중요한 와중에. 네. 졌다고 새끼를 날리고. 그래놓고 EH카까지 그렇죠. 끌어들여가지고. 정말 죽여버리고 싶네. 네. 그래, 정확한 끊임없는 역사학자. 대화다. 카도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사실은 뭐 50년 만에 정권 교체라고 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500년 만에 정권 교체예요. 그쵸. 조선의 나라 500년 갔잖아. 뭐 좋은 교체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네. 불에 굴복한 지난 600년의 역사. 그렇죠.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노무현 처음으로 대통령이 사자로 표현했던. 진짜 600년 만에 처음으로 DJ가 평화롭게 정권 교체 이뤄낸 겁니다. 네. 이거는 그것도 비주류가 주류를 이겼어. 그쵸. 맞아요. 예? 비주. 고졸이 서울대를 이겼어. 굉장히 엄청난 순환을 또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전라도가 불구하고. 비전라도를 이긴 거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네. 아, 맞습니다. DJ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네. 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역시 뭐 오창석이 한 5개 얘기했는데 다 쓸데없고 박누리 하나 그거 다 중요하네요. 네, 그쵸. 역시 메인 진행자가 뭐라는 걸 보여주는군요. 이래서 네가 처음 하고 잘린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이 작가님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기억들 중에 가장 최고로 뽑는 게 어떤 게 최고로 있을까요? 뽑는 거는 물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취임사도 기억이 납니다만 그것보다도 1971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 DJ가 명동 사건을 이제 주모자다 일으켰다 이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죠. 네, 네, 감옥에 들어가서 김수환 추기경이 면회를 옵니다. 면회를 오는데 DJ가 그 김수환 추기경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의와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데 왜 교회가 적극 나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느님은 교회가 진실로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사람들의 벗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 교회는 그들이 교회에 오는 것조차 귀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난한 밑바닥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면서 절규한 게 있어요. 정말 서민을 위한 사람이잖아. 한국의 가난한 밑바닥 인생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 길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거를 정치 지도자는 안 되는 거야. 당시 박정희였기 때문에. 그건 종교 지도자로 나서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화를 보면 DJ가 추구했던 삶, 또 DJ가 꿈꾸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 사실은 우리 같으면 감옥 가면
억울하다. 일단 왜 내가 네, 그쵸. 죄도 없이 밖에 나가면 복수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면회 오면은 가서 뭐 한 대 때려줘 이렇게 했을 텐데.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근데 교회에 오신 주기관한테 이렇게 또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을 생각했다는 거. 정말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다. 네. 또다시 정말 이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네. 이 지난주 추모 행사 때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DJ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또 소리를 높였는데, 특히 이제 현재 더민주 이 전당대회와 맞물려서 모든 후보들이 자신들이 김대중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자처를 하고 있어요. 또 뭐 호남 정치를 복원하겠다라는 구호도 외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말하는 김대중 정신은 뭘까요? 그냥 맞 찍어줘죠. 나의 김대중이라고 호남이여 나에게 생각하고. 표를 던져달라. 그래서 맨날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 팔아먹고 이유여사 팔아먹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국민의당에 있었던 사람들 다 가면서 김대중 정신이 분열하는 정치가 김대중 정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DJ였으면 절대 분열해서 안 된다 그랬을 거예요. 네. 힘을 합쳐가지고 새누리를 이겨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지. 지금 맨날 언제 DJ가 호남 했습니까? DJ는 전체 대한민국을 아우렀지 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 호남을 원해서 호남해요? 아니거든. 자기 정치, 자기 위신을 위해서 호남 하는 거예요. 그거 딱 김대중의 가면을 쓰고 딱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위선자들이야. 그게 답답한 노릇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호남 정치 얘기도 막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난 총선에서 대패한 이 호남에서 더민주는 국민의당하고 좀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이 호남 정당이 됐고, 어떻게 보면 더민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당대회 승패가 호남에서 이제 좌우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새누리당조차도 호남 출신 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호남 정치에 이제 뭐 한 발을 담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각 정당에서 호남 정치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대통령이 영남 사람이면 그건 영남 정치고 네. 호남 사람이면 호남 정치입니까? 정당 대표가 영남 사람이면 영남 당이고 호남 사람이면 호남 당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지금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네. 그러니까 아직도 낡은 지역 논리를 네. 갖다 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남 정치 부활이 도대체 뭔데? 호남 정치가 죽었어요? 일부러 뭐 호남 고립시켜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DJ 때는 진짜 그랬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렇게 만들었죠. 호남을 고립시키고 네. YS도 그렇게 만들었죠. YS는 호남을 고립해서 탄생한 정당이고 탄생한 대통령이고. 그런데 DJ가 그걸 깨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호남이 밀어준 노무현이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된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호남 뭐 호남 그래서 못 쩌란 얘기야. 이해를 할 수 없어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호남인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호남 정치인들이 호남팔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호남을 고립시키는 걸 스스로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호남이라고 외치는 정치인들이 과연 누군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네. 그들이 뭐 때문에 호남이라고 외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들은 표 계산이죠, 그냥. 표로서 다가가는 거지. 호남 정신, 뭐 김대중 정신, 호남 정치에 대한 실체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슬로건만 있지. 마치 창조경제처럼 네. 워딩만 있지 그에 대한 실체가 뭔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호남 출신이 뭐 호남 출신이 뭐 당대표가 되든 영남 출신 당대표가 되든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지금 새누리당이 호남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호남을 막 내세웠던 사람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호남 분들이 그걸로 만족할까요? 아니잖아. 결국은 정권을 교체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 게 호남 분들이 원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자꾸 그런 호남 사람들 자존심을 뭉개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호남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상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 대선에서 호남 후보를 내세워서 승리하겠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게 뭐 어떤 부분을 이건 말하는 뭐야 건가요? 정치적 저는 수사라고 봐요. 뭐 정치적인 수사지. 사실 당장 지금 호남 출신의 대통령 후보 야권에 보이지 네. 않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문제는 다 영남 출신이야. 볼까요? 박원순 시장도 문재인, 박원순, 경남이죠. 네. 또 이재명, 네. 안철수, 네. 안희정 빼고는 다 영남이잖아요. 네. 아니 정도 충남이죠. 호남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다 영남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지역을 꼭 탓해야 될까? 그러니까 스스로 커지 못한 인물 잘못은 아닐까 이렇게 봐야죠. 김대중은 그렇게 차별받았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 지도자가 됐잖아요. 네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천정배 호남이야. 나 천정배 본인이 잘했으면 DJ 계를 이을 DJ를 승계할 사람은 컸다고 봐. 네. 정동영도 마찬가지죠. 정동영 무너진 거 남들이 무너져라. 그래서 무너졌어요? 아니죠. 본인 스스로가 무너뜨린 거잖아. 천정배는 본인 스스로가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호남 정치인을 못 키운 것은
그들이 잘못인 거지. 왜 영남밖에 없어? 영남 무조건 배제시켜. 이것도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잘못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김상곤 후보가 여기서 호남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어떻게 정치적 수사고, 일단 호남 후보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호남 유권자들한테 어필하기 위한 생각인 것이죠. 갑자기 예를 들어, 지금 후보가 호남 출신이 안 보이는데, 내년에 갑자기 툭 하고 튀어올까요? 그건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그냥, 호남 유권자들한테 보내는 그냥 메시지다. 나한테 펴달라는. 그렇게밖에 좀 보여지지 않아요. 표를 받기 위한. 아니면 본인이 호남 출신이잖아요. 여차하면 내가. 근데 내가 나가서 승리. 근데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네. 못 나가거든. 그러니까 떨어지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 이번에 당대표 선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년 4월쯤에 그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정당대회를 새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간이 뭐 한 꽤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한 8개월, 9개월 남았잖아요. 네. 네네. 그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 대의원들 이분들의 마음 또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서 문재인이나 뭐 안희정을 이기면 되겠지. 박원순은 이기면 되겠죠. 그러면 또 가능하도 하겠네요. 예. 그런 꿈을 꿀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호남을 외쳤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문재인에 대한 견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 문재인 네네네. 전 당대표에 대한 견제가 있는 것 같고. 저는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네. 문재인은 죽었다 깨도 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거 주장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있죠, 네. 어쨌든 뭐 그런 걸 건드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옹졸한 대선 전략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아버지에 대한 그런 어떤 향수로 표를 많이 얻었다고는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선거 전략의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어떤 전략도 저는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지역의 논리로 새 시대를 연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같은 룰로 하면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겁니다. 기정사실이에요. 네. 다른 후보들은 사실 투표해서 경선에서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반발하는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창석이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 대표는 죽었다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 더불어민주당에 또 많이 계실 거 아니야. 네네. 그분들한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반파작용을 노리는 거죠. 그게 문재인으로는 진다고 생각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충분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정권 교체를 그렇죠. 위해서 문재인이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죠. 그거는 뭐 당연히 뭐 생각의 차이니까요. 그것까지 배제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민주주의 정당이나 할 수 없는 거고. 네,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 서거 틀주기를 맞아서 정말 그분이 평생을 바쳐서 이루고자 했던 게 민주주의 그리고 남북 통일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네. 이걸 위해서 지금 뭐 전당대회도 하는 거고 대통령 후보도 내년에 새로 뽑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 새누리당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권교체고 정권교체를 해야지만 DJ가 바랬던 모든 게 이루어져요. 남북의 평화 하에도 다시 이제 복원이 되는 것이고 DJ가 그렇게 염려했던 서민들의 삶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호남 정치 복원이 아니에요. 정권교체지. 그러면 누구로 후보를 뽑으면 정권교체가 되는지, 누구를 당대표로 하면 정권교체 유리한지. 자, 예를 들면 지난번에 국민의당으로 나갔던 사람들 만약에 당연히 그대로 있었다.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 후보 뽑아가지고 문재인이 됐다. 그 사람들 또 문재인 흔들 거 아니에요. 100%. 문재인은 안 된다는데 또 그럴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정권교체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그럼 자기들끼리 싸운 거 우리 국민 아주 싫어하는데 되겠어요? 근데 그때도 박지원 대표가 계속해서 얘기한 거잖아. 호남. 문재인 안 돼. 예? 근데 과연 그게 정권교체를 위해서 그렇게 주장했냐 말이지. 아니면 자기 정치를 위해서 주장했는지. 저도 문재인 이외의 대안이 있으면 그리고 문재인 카드로는 절대로는 새누리를 못 이긴다. 그럼 우리부터 앞장설 거예요. 제 1번이 정권교체지. 그쵸. 제 1번이 문재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폭넓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정말 소위 말하는 문바들도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박원순이 나온다. 후보로. 이재명이 나온다. 네. 나는 이게 좋은 거라고 보거든. 저 당은 다양한 후보군이 그럼. 있는 건 좋은 거예요. 저 당은 무조건 문재인이야. 이것보다 경선 나와가지고 좀 흥행도 되고 좀 으쌰으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문재인 되면 그 사람들이 막 박지원처럼 흔들까요? 박원순이나 이재명도 만약에 지면 승복하고 그쵸. 밀어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더 좋아요. 문재인 대표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네. 그런데 지금은 그 문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박원순 나온다 그러면 난리치고 이재명 나오면 난리치고 무조건 문재인만 돼야 된다는 거야.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언터처블하게 만드는. 문재인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문 대표가 그걸 바랄까요? 아이고, 우리 지지율 잘하고 있어. 그럴까요?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될 일이에요. 한 번만 더. 어떻게 보면 그런
저는 좀 격렬하게 표현하면 약간 우상숭배에 가까운 현상들이 전 조금 있다고 느끼는 게, 네. 우리 오차고도 굉장히 까이겠네. 우상숭배 나왔어. 뭐,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정권 교체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생활이 나아지고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되고 진일보하는 것을 원하는 건데,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건 생각 자체가 저는 일단은 민주주의 대원칙인 다양성 존중에서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후보가 정말 어떤 새 시대의 어젠다를 받아서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후보에게 새 시대의 어젠다가 뭔지 물어보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걸 함께 확인하고 발맞춰가는 과정으로 지금부터 가져가야지 그 사람만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또 하나의 진짜 나쁘게 보면은 진짜 우상숭배로처럼 보일 수가 있다. 우리는 그 후보가 더 성장할 수 있게 우리도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발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정당사에서 경선을 승복하는 사례가 잘 없었어요. 다 이거 잘못됐네. 그러고 나중엔 후보 흔들고 후보 바꿔야 되네. 뭐 이랬었잖아요. 탈당하고 이인재처럼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이번에 지금 그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뭐 이재명 이런 분들 다 인품들이 훌륭하신 분이고 정치적 색깔의 노선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선의 경쟁에서 누가 한 명이 되면 아름답게 승복하고 전폭적으로 밀어줄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정당사에서 이런 모습을 잘 못 봤기 때문에 새누리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야, 더민주 저 집안 잘 되는 집안이네. 이러고 박수를 쳐준다고. 그런데 아예 후보도 못 나오게 해. 무조건 문재인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또 문 후보를 위해서라도 우리 정말 핵심 문파들이 약간은 스스로 반성을 보이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돌아봐야 되는 거죠. SNS상에도 보면은 안희정 후보, 뭐 이재명 후보에 나왔는데 너네는 다음번에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새 시대의 어젠다를 지금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치의 다음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의 다음은 없어요. 저 보세요. 없습니다. 근데 저를 보더라도 없는데 그 큰 인물들이 다음에 있을까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지금 야, 뭐 대통령이 나이 순대로 하는겨? 그렇죠. 지금 당면한 문제를 가장 꿰뚫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꿰뚫은 말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지킬 사람.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고 창조 경제를 얘기했지만 지키지 않을 사람 뽑지 말고 그 어젠다를 정확하게 던졌으면 그걸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인품을 뽑아내는 게 우리 당원과 국민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언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네. 또 이 방송을 듣고 난리칠 수 있어. 난리칠 수 있어. 내가 미리 얘기해. 우상숭배부터 시작해서. 나 문재인 지지해요. 여러분 저도 친문 아닙니다. 문재인 지지합니다. 이렇게 해놔야.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정권 교체라는 거. 그럼요. 웬만한 문재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저는 그렇죠. 마지막 실드를. 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분들이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에요. 휴가비를 반납해서 이 광고료를 내주셨다고. 야, 자기 휴가 갈 돈을 아껴서. 네. 사랑합니다. 청정구역 먹고 살아라 이렇게. 네, 이 거룩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야, 거룩하네요. 진짜 그렇게. 기쁘다 구조 오셨네. 네, 정말. 세레나데. 네, 예전에 저희가 이제 AS 해드렸었던 네. 이벤트 카페죠. 그렇습니다. 마포 세레나데가. 네, 사장님이 여름휴가를 포기하셨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름휴가 대신에 이 광고를 하셔서 정말 대박 나시면 그 여름휴가 간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아니겠어요? 그 박노현 아나운서 갈아탈 때 안 됐어요? 에? 갈아탈 때 안 됐어요. 항상 갈아타고 있어요. 빨리 갈아타시면 여기 가서. 아, 마포 세레나. 근데 제가 어떻게 오빠 나 마포 세레나데에서 해줘요. 좋다, 어떻게 이렇게 좋다. 말해요? 남자들은 말해줘야 알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마포 세레나데 괜찮다던데? 나는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준 남자가 좋은데. 근데 마포 세레나데는 모르잖아. 남자들 기본적으로 그런 이벤트 룸이 있다는 걸 몰라. 마포 세레나데 친구 가봤다. 창석이 가봤다니 좋대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성이 못 알아챈다. 그럼 만나면 안 되지. 그 정도 센스가 없으면 접는 게 나아요.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환승할 때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환승센터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더민주 강령, 제1야당의 당 강령 전문에서 노동자라는 단어가 삭제가 된다고 해서, 그래요? 네, 당대표 후보들과 최고위원 후보들이 일제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 당 강령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부본부장님.
뭐 나라로 치면 헌법 같은 거겠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죠. 아, 그러니까 이 당의 존재 이유. 여기에 중심을 두겠다 우리 그죠. 당은. 존립 이유죠. 존립 이유. 근데 노동자라는 단어가 있는 게 중요한가요? 일단 현행 전문에는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을 존중한다라고 했는데 네. 개정안이 노동자라는 단어가 빠지고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라고. 또 비슷한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비슷한 의미인데 왜 뺐냐고 노동자를. 그러니까. 노동자를 콕 찍어서 뺀 거는 우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 대한 반감이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 거죠. 아니 근데 무슨 뭐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하는 분들이 강령 보고 뽑습니까? 강경 정말을.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럼 강령 주자보고 노동자 들어갔네? 이거 빼요? 어떻게 강령에 노동자가 들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멍청한 거죠. 소리라고 자빠졌어. 그리고 노동자 뭐 지들은 노동자 아니라는 거야? 노동자 뭐 우리도 노동자야. 정신 그쵸. 노동자. 다 노동자지. 감정 노동자. 노동이 뭐 어때? 힘쓸러 움직일 똥. 힘써서 일하는 사람, 땀 흘려 일하는 사람 다 노동자인데, 그럼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박수 받고 환영받는 사회가 정당한 사회지. 그게 대한민국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지. 거기서 노동자를 왜 빼? 정신 나간 놈들 아니야. 보니까 뭐 정부의 과도한 개입 배제라는 말도 뭐 삭제를 하고, 좀 여러 가지가 지금 개정이 됐는데, 일단 시민이라는 용어에 노동자가 포함됐기 때문에 요 노동자라는 말은 삭제를 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아니 이거 말고도요. 지금 그 개정안을 보면 거의 완전 우클릭이죠. 네네. 몇 가지만 소개해줘봐요. 약간은 물타기를 좀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남북관계 단절과 북한의 핵 개발 등으로 한반도의 평화는 위협받고 있다. 자, 이걸 넣음으로써 우리는 예전에 뭐 그 북한과 협력과 하야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다. 햇볕 정책이 아니고 강경 정도 하겠다. 그런 거야. 그 그게. 의미죠. 네. 우클릭이에요 이것도. 네, 그리고 정부 권력 기관의 개혁을 추진한다라고 명명했다. 사실 뭐 이런 거는 뭐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 대표가 김종인 대표잖아요. 네네. 김종인 대표의 생각이 지금 강령에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발버둥이다. 이제 곧 나갈 사람이잖아. 에? 그러니까 고쳐놓고 나가겠다. 아니 새롭고 당 대표 된 사람이 다시 고치면 되지 뭐 와서 뭐. 뭐 어렵네? 그럼 되잖아. 아니 반발을 왜 해? 내가 되면 고칠게요 하면 되지. 에? 반발할 필요 없어요. 이분은 정말 착각하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새누리당 이중대쯤 만들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당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새누리당 이중대 하면 되지 뭐로 야당을 하나? 그러게요. 새누리당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모호해지는 거죠.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노동자가 시민에 포함된다는 말은 맞죠. 근데 노동자라는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당에서 노동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대척점에 있는 게 기업인이고 자본가라는 뜻이죠. 대척점에 있는 게. 누구를 더 우선시하고 누군가의 권익을 더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상징성을 띠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삭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안타깝다라고 생각해요. 예전에요. YH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도 방송에서 했습니다만 그 YH 사건 때 그 대기업 횡포에 쫓겨난 그 여공들이 갈 데가 없어서 마지막에 어딜 갔냐면 신민당 당사로 갑니다. 네. 당시 야당 당사로 찾아갔어요. 네네. 우리가 갈 곳은 여기밖에 없다. 그래서 당시 YS가 나만 믿고 여기 있어라. 내가 다 보호해주겠다. 그래 우리 YS가 경찰하고 오는 거 조인트 까고 깃방맹이 날리고 경찰서장 싸대기 날리고 그랬다. 꺼져 뭐 이런 거 아니야. 기계? 폭발적인 기계. YS가 그랬잖아요. 네. 왜? 야당이 할 일이야.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게. 갈 데가 없어서 야당한테 온 거 아니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노동자가 어디로 가요? 새누리당으로 갑니까? 아니죠. 그럼 야당 의원들 보호해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삭제를 해? 시민에 포함된다고? 시민을 왜 해 그러면? 그냥 국민으로 하지. 아니, 강령을 왜 만들어? 헌법에 다 있는데? 그렇게 상위 개념을 따질 거면은 북한 핵 개발도 다 안전을 포함시키면 되죠. 그렇죠. 그렇지. 다 안전 개념인데 다 상위 개념인데. 안전 위협받고 있다고 하니 왜 북한 핵 개발 위협 이렇게 써? 네, 어떤 부분은 명시하고 어떤 부분은 삭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도적인 거죠,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클릭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니 김대중 노무현은 우클릭 안 해서 이겼습니까? 우클릭해서 이겼습니까? 우클릭 안 해서 졌습니까? 에? 지난번에 문재인을 찍어준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은 왜 찍어줬어 그러면? 에? 이 세상에 정말 사라져야 할 거에 중도고 신기루가 중도예요. 중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보수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무조건 1번 찍는 사람이 한 30%쯤 있어요. 네, 맞습니다. 무조건 2번 찍는 사람이 한 25% 있고, 나머지는 어떤 때는 1번 찍고, 어떤 때는 2번 찍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 나머지는 투표를 안 하시는 분이고. 아예 무투표하는 거죠. 선거 때는 그래서 총선 때는 50% 정도가 선거 안 하고, 대통령 선거 때는 한 25% 정도가 선거 안 하잖아요. 네네. 그 다 중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야. 거길 자꾸 우쿨링 한다고 사람들이 표를 주겠어? 에? 여기 노동자 뺐다고 표를 주겠어요? 그게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면, 일단은 결집입니다. 우리 편을 결집시켜야 돼. 당신들이 원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그분들이 한 표가 아니고, 그분들이 2표, 3표를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게 세력을 넓히는 거야. 1차 결집, 2차 세력 넓힘이야. 근데 이놈의 당은, 결집도 않고 무조건 세력 넓혀갖고 될 거고, 됩니까,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김종인 같은 낡은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를 하니까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김종인 대표는 당대표 후보 디스하는 재미에 요즘 좀 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왜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갖고 말이야. 그러니까요. 나는 이번에 김 대표가 없었으면 이번에 더민주가 성적이 더 좋았을 거라고 봐. 답답한 노릇이야 진짜. 그리고 이제 가는 마당에 왜 자꾸 똥을 뿌리고 있어 이 양반은. 본인이 할 일 있잖아 이제. 자기가 그렇게 외치던 경제민주화 정권 바뀌면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네. 왜 시키지 않은 짓을 하려고 그래 자꾸. 규제위원으로서 법안 발의하고.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지금까지 80평생 있는 동안 2번 한번 찍어본 적 있어? 주구장창 1번 찍었던 사람 아니야. 물론 자기가 나갔을 때 2번 찍었겠죠. 네. 자기가 민주당 비례대표 때 2번 찍었겠지만 한 번도 2번 찍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2번 찍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냐고. 특히 나처럼 창선이 빼. 창선이 이명박 찍었으니까. 나처럼 경상도에서 쌍욕 얻어먹어가면서 술자리에서만 싸우면서 2번 찍은 사람의 마음을 당신이 알아? 야. 몰라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는 제 거예요. 생각에 1번을 찍고 1번의 승리의 역사를 많이 가지니까 요런 강령 때문에 하나하나의 승리의 요인이라고 자기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착각하시네. 그러니까. 1번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늘 승리해요. 그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이해창이 바꾸면 조금 찍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착각이지. 이해창이 두 번 졌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딱 이긴 선거는 2번밖에 없잖아요. 네. 네. 김대중 노무현. 이회창 씨. 그거 우리가 잘해서 그랬어요? 이회창이 삽질해서 그런 거야. 이회창이 저 며느리 원정 출산 안 시키고 아들 둘 다 군대 보내고 이인재 탈당하고 이런 거 없었어 봐. 어떻게 이겨 우리가? 원래 저 당은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당이야. 모르고 근데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렇죠. 날 당대표 앉았어도 계속 나 이기게 만들어줬어. 그래서 이재명 시장도 SNS에 이제 강령 개정을 제고해야 한다라는 글을 쓰면서 핵심 지지층의 실망을 부를 것이다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는데, 어쨌든 내년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할 당이 바로 제1야당 예. 여기잖아요. 예. 근데 좀 뭔가 그 야성을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어떤 선택이 대선 승리에 더 도움이 될지 본인들이 좀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 야당이 항상 약했잖아요. 네. 야당이 강했던 적은 열린우리당 때밖에 없어. 탄핵 이후로. 네. 늘 약했고 약한 것도 그냥 약한 게 아니고요. 한 200대 100 정도 됐어요. 늘 약했어. 늘 약했지만 야당이 강한 힘을 휘둘 때가 언제냐? 선명 야당할 때예요. 선명성을 강조했을 때 항상 야당이 강했고 국민들이 박수 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중도를 표방한 정치인 야당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중도 표방했던 정치인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어느 순간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어. 네. 그런데 선명 야당했던 야당 정치인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보라고. 근데 지금은 과거하고 다르잖아요. 과거는 7대3 게임이었거든? 무조건 1번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5.5대 4.5로 확 좁혀졌잖아요. 이제는 그러면은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살펴봐야 되죠. 그리고 중도를 어떻게 하면 뺏어올까? 중도가 우쿨이 간다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 중도는 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선거 때 했던 거 행정수도 이전 네네. 이런 것들로 움직여요. 이런 것들로. 그럼요. 그런 정책 개발해갖고 중도를 잡을 생각해야지. 무슨 우쿨링? 참 답답하네. 기본적으로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르고 비전과 발전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당이 다르게 존재하는 건데 네. 그 중도나 중립의 노선을 그 쉽게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은 100m를 가는데 100m 달리기로 가자는 거고 어떤 사람은 마라톤처럼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 중립으로 얘기를 하면 50m는 빠르게 달리고 50m는 천천히 가자 이런 건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도밥도 안 되는. 그렇죠. 그리고 80년대, 90년대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열풍 불면서 보수로 많이 회귀를 했죠. 근데 그게 요즘 21세기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진보로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미국에서 샌더스 열풍이 있었던 거고. 그럼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무조건 힐러리가 힐러리. 됩니다. 지금 보수 주장하는 트럼프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도 다 그래. 왜 근데 우리는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자꾸 중도를 하는 중요한 말이야. 시기에 왜 이상하게 가는 건지. 당대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또 당대표를 추정하는 국회의원 몇 명 있어. 그 사람들 때문에 이러는 거야. 국민의 제대로 된 선택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이 좋아 중도지 뭐.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광복절 특사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지난 주말에 특사 명단이 이제 발표가 됐죠. 정치인은 완전히 배제가 됐고 기업인 중에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만 사면이 됐는데 이번 광복절 특사 어떻게 보세요? 뭐 이재현 씨 사면은 너무나 당연히 예상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재현 씨가 이번에 사면 복권 내기 전에 항소를 포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포기했냐면 사면 대상은 확정된 사람만 형이 확정된 사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재판을 하면 사면 대상에서 원천 배제돼. 그러니까 이번에 사면 받으려고 포기한 거고 뭔가 딜이 있었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정봉주 전 의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봉주 의원은 조건 바꾸고 해야죠. 실망하셨겠어요. 많이 실망하셨죠. 매번 실망하시죠. 매년 실망하시죠. 매번 기대하고 있다가 매번 실망하는. 네. 나 이번에 정봉주가 될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요.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사실은 뭐 정봉주 의원이 비리 때문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네. 이광재 지사도 있죠. 비선거권 박탈. 네. 그랬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더민주에서 좀 압박을 가했어야 되는데.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던 더민주가 좀 걸로. 이러고 있으니까. 네. 챙겨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들어갔냐고요, 정봉주가. 정봉주랑 박근혜랑 똑같은 주장했거든요. MB에 대한. 박근혜는 그렇죠. 대통령 되고 정봉주는 감옥 갔어. 뭐야 이게. 이상하잖아.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사면해달라고 좀 압박을 넣어야 되는 거야. 이건 사면시켜주자. 근데 아무도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뒤통수 맞는 거죠. 정적으로. 아니 선거위에서 정말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하면 뭐하나. 이게 뒤통수 때리는데. 항상 그래서 저도 늘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하자면 다 하지만 항상 경계하고 있어요. 저 새끼들 언제 내 뒤통수 때릴지 모른다. 내가 먹고 살 길은 내가 찾아야 된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CJ 같은 경우에 이재현 회장 사면 전에는 이제 사면 받기 위해서 텔레토비도 없애고 텔레토비 없앴죠.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이제 또 보훈하기 위해서 뭔가 충성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한 텔레토비가 그 SNL 텔레토비 말하는 거죠? 그래서 SNL이 정말 재미가 없었어. 그전에는 막 정치 풍자다고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 정말 고차원적 개그. 우리 회장님 살려야 되니까 정치 풍자 없애버리고 그리고 전면 광고 신문에 막 때립니다. 저희는 창조경제 응원합니다. 막 때리고 TV에서도 막 나와. 영화 보러 가도 막 나오고. 그게 뭐야? 우리 회장님 좀 살려주세요. 이거 아니야? 네. 아마 그 뭐 CJ 사원들 불쌍해.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근데 이제 정말 노력으로 이렇게 풀려났잖아요. 네. 풀려났으니까 이젠 또 앞으로 더 그렇죠. 보훈해야죠. 보내야지. 가렘 줄구가 되는 거야. 결초 보온 이렇게 아마 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분 되게 참 그게 어이가 없는 게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더 이상 그 형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몸이 안 좋아졌다. 근데 사면 되자마자 다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면 되자마자 바로 완쾌됐어요, 거의. 지금 정경련에서도 희한한 소리를 하던데. 네. 정경련에서는 이 사면 대상이 너무 작다. 경제인들을 더 풀어줬어야지. 하나 김승현과 SK가 배제됐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정부는 지금 뭐, 대한민국 경제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풀어줘가지고 이 사람들 경제 활성화시키게 만들어줘야지. 지금 앞뒤 모순적인 얘기를 한다. 이렇게 경제연합에서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 사람들 미친놈들 아니야! 그 사람들이 나오면 경제 활성화되는 그거지! 건 어디서 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오면 경제 활성화되냐? 그동안 왜 그랬어, 그럼? 죽었던 경제가 막 살아나? 제발 총수 풀어서 막 살아나고 그런가 보네? 기본적으로 지금의 경제 위기는 그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 무슨 씨, 매직손이야? 나오기만 하면 그냥 막 살아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정말 불세출의 논리구만. 정경련 단체를 없애버려야 돼. 내가 만약에 대통령 되면 정경련 단체 없애버리겠어. 샌더스네요. 아니, 팟캐스트계의 샌더스예요. 전 머리가 세계에 날리고. 정경련 같은 단체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 없어. 네. 아 그래요? 재벌들끼리 모아가지고 우리 단체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최저임금까지 안 된다고. 그따구 단체가 어디 있어요? 그따구 단체가. 이거 없어져야 될 단체야. 나쁜 놈들이네. 나쁜 놈들이지.
그리고 예전에요. 뭐 저의 두꺼운 재벌에 나옵니다만은 그 시간마다 한 번씩 또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그럼요. 좀 잊혀지기 전에. 까먹을까봐. 예. 재벌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사채를 빌린 적이 있어요. 재벌들도 돈이 필요해요. 재벌들 늘 돈이 필요해요. 맨날 남의 돈 갖고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채를 빌렸는데 뭐 사채를 썼던 뭐 은행에서 빌렸던 빌린 돈은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채 빚이 너무 많아졌어. 오. 그래 정경련에서요. 박정희를 찾아갑니다. 진짜. 카카. 오늘 빚이 너무 많으니까 까주세요. 까줬어. 아, 그래요? 까줬어. 까달라고 막 까줘요. 까줬어. 대박이네요. 이따운 나라가 어딨냐고. 이거는 북조선인민공화국에서 안 하는 짓이야. 왜냐면 걔들 사유재산이 없으니까. 그죠. 까주고 뭐 딜이 있었나요? 몰라 까줬어. 아니 봐봐요. 자 내가 사채업자야. 창석이가 예를 들어 뭐 삼성 오너예요. 난 돈 빌려 찾아왔어. 자 그럼 뭐 연이자 25%고요. 계약서에 오창석 쓰고 이동영 딱 적었잖아. 했는데 국가에서 야 내일부터 그거 받지 마 그 빚. 받지 마 이 새끼들아. 왜 받아? 이게 뭐냐고. 독재인데 독재? 그렇죠. 이게 정경련이 가가지고 대통령한테 이걸 건의하는 것도 웃기고 그러면서 건의하면서 어떤 명분을 댔냐면 대특카카 우리 기업이 사채빚 때문에 어렵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사채빚을 없애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똥이야. 그러니까 뭔가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되면 그냥 다 들어주는 거네요. 이게 정경련은 예전부터 문제가 있는 단체고요. 자기들끼리 화합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하면 만들어도 되지. 근데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봐. 하는 짓 꼬라지고 있십시오. 봐. 사면을 왜 더 많이 안 해줬냐. 이런 얘기나 하고 무슨 최저임금 높이자 그러면 안 된다. 기업 죽는다. 이따위 소리는 하고 자영업자 있고. 죽는다. 논리는 잘 만들죠. 없애버려야 돼. 또 한 번 만든 건 없애기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그 명동의 김 선생 같은 사람들이 이제 피 본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채 빌려주고 나서. 참 생각 없이 여의도 정경련 회관 잘 드나들었는데 이런 생각 다시 왜 들어갔어요 거기를? 밥 먹으러. 밥 먹으러. 네, 거기 꼭대기에 또 세상의 모든 아침이라고 맛있는 데가 있어요. 맛있는 데가 네. 세상의 모든 아침. 예. 그래 참 우리 박누리 이렇게 생각 없이 살 때 좋아. 세상의 모든 아침은 잘못한 게 없어요. 네, 그렇죠. 거기 가도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세상의 모든 아침 들어가면서 네. 정경련 그 한 회관 번씩 좀. 로비에 네. 침을 한번 탁 뱉고 그리고 올라가시면 알겠습니다. 영어 표현 중에 사형이란 뜻 중에 캐피탈 퍼니시먼트라는 뜻이 있습니다. 캐피탈 퍼니시먼트가 사형이라는 뜻인데 그 캐피탈이 자본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서구권에서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이 발생을 할 때 자본은 인간의 생계권을 좌지우지하니까 자본을 가지고 장난친 형벌에 내려지는 형벌을 사형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사형이 아니라 사면이 되는 거죠.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사형시켜야 되네요. 뭐 그 나라는 그랬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이 경제범죄를 굉장히 나쁘게 질 나쁜 범죄를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경제사범은 그냥 풀어줘. 사면. 웬만하면 집행유예. 당당히 막 사면해달라고 요구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사면도 해줘. 그래 사실 이게 문제라 그래가지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만들었잖아요. 네.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요. 참. 그러니까 재벌 총수 중에 실형 정말 산 사람은 이재용 같은 좀 특이한 케이스야. 나머지 다 그냥 집행유예로 나와요. 정말 얼마나 밉보였으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기업인들의 범죄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뭐 정경련에서 이 재벌 총수들 풀어줘야 경제 활성화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잡아넣어야 경제 활성화가 돼요. 잡아놓고 딜을 하는 거지. 저기 뭐 투자 안 하고 고용 창출 안 하면 계속 잡아둔다? 할 거 아니야. 할 거잖아. 조금 하면 또 살짝 풀어줬다가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는 그들이 뭔가를 뒷돈으로 뭔가를 받거나.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쵸. 700조씩 왜 쌓아놔, 700조씩. 인마이 포켓 왜 하고 있냐고. 그것 외국처럼,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고용 창출하고. 그럼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석이가, 예를 들어 삼성에 들어갔어. 아니면 하나에 들어갔어. 그러면, 지금 다른 보통 회사는 임금은 더 많이 안 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금을 많이 주고, 또 비정규직, 정규직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내 고용이 안정이 되면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뭐 쌓아두고 뭐 갖고 가요? 써. 또 기업을 위해서 쓸 거 아니에요. 대기업이 만든 제품을 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또 이 썼으니까 우리 기업이 발전하고 이런 거거든. 근데 아주 근시안적 작태를 보고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이들에게는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좀 들이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해보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박누리의 누리과정, 네, 화제의 코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나라백의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꿈나라백의 배구 잡으셨어요? 지금도 배고 자요. 재율이도 잘 배고 자고. 재율이 잘 배고 자죠. 진짜 숙면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정말로. 제가 배고 자고, 이거 진짜 오늘 가서 내가 간증을 좀 해야겠다. 꿈나라백의 간증을. 간증이 뭐예요? 간증. 간증도 몰라요? 네. 아니, 무식해가지고 말이야. 정말. 다 뭐야? 알아들었어요. 간증, 너 빼고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 네이버에 한번 쳐보자. 간증. 알겠습니다. 간에 병이 있다고. 편집되겠죠? 아까 신 PD님이 와서 왜 오늘 자꾸 막아뜨냐고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막아뜨는 거예요. 마가 뜨는 거 사실은 뭐 진행자는 별로 신경 안 쓰죠. 편집하는 사람이 힘들어 그쵸. 그렇지. 예. 네, 그래서 꿈나라벽에 추석 선물 세트 있다고 하니까, 주변인들에게 숙면을 선물해보시면 어떨까.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는 뭐 맨날 술 먹고 들어가서 숙면인지 모르겠어. 항상 숙면하고. 만주에서 들어가시기 때문에. 만취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배고 자는데 뭐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러면 꿈나라벽에 배고 자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이르 비겐 엄청 귀여워. 저희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오늘 누리과정 주제는 건국절 논란입니다. 일부에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저희 녹음하는 날은 이제 8월 15일입니다. 오늘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광복절 광축사를 또다시 이 건국 68년이라고 언급을 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 이 MB정부 시절에 뉴라이트 학자들이 이승만을 미화하면서 본격적으로 건국절을 좀 언급하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 내내 건국절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 뉴라이트 학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1948년 8월 15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날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이분들이 이 건국절을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건요, 제가, 3년 전이네요. 2013년 8월 16일에 쓴 칼럼이 있습니다. 그걸 대신해서 박누리 양이 읽어주시면 저의 생각이 위에 이 사진은 뭔가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요. 글이나 읽으세요. 네. 안철수 참고로, 의원은 참고로, 당시 그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안철수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당시에 건국절이라 발언했거든요. 참고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15일 광복절날 자신의 트위터에 광복 68주년, 건국 65주년입니다. 애국지사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후손들의 몫이며 정치의 책임입니다. 순국선열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살아계신 일본 식민지하 피해자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라고 남겼습니다. 8.15 광복절을 건국절과 함께 기재를 한 건데요. 뉴라이트가 주장을 했고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신문이 지지를 했으며 새누리당이 법안까지 발의했던 그 건국절을 야권의 대안, 당시 야권의 대안이라고 하는 안철수가 사용했다는데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건국 65주년이라니 그럼 1948년 이전의 우리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헌법에 나와 있는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라는 법조문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일본이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 즉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조선이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일본 우익과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그 논리의 연장선상이 건국절 논란이라는 걸 안철수는 모른단 말인가? 일제에 부역했던 그 추악한 과거를 덮고 빨갱이들을 때려잡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공로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보수 우파들의 숨은 공작을 안철수는 모른단 말인가? 이명박 정부 들어 뉴라이트와 보수 우파는 끊임없이 광복절을 격화시키는 반면 건국의 의미는 격상시켰다. 그들에게서 광복의 의미는 곧 패전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치열한 논란이 우리 사회에 퍼졌고 이제 여론이 좋지 않게 흘러가자 결국 이 한나라당은 건국절로 바꾸자는 법안을 철회하는 정도까지 다다랐다. 그래서 이제는 보수 우파들마저도 잘 말하지 않는 건국절을 야권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의원이 들고 나왔으니 딱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다. 그럼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안 의원은 어떻게 말을 했을까?
항일 독립운동가 단체 연합회가 안철수 의원에게 건국절 논란 등 역사의식에 관해 공개 질의서를 보냈을 때 안 의원은 다음과 같이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던 선열들의 희생을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현 정부와 같이 대한민국 건국을 1948년으로 규정한다면 국권 침탈기 대한민국의 실체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정 세력, 특정 집단이 더 이상 이와 같은 그릇된 역사인식을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야겠습니다. 네, 이랬던 안철수가 대선이 끝나자 180도 입장을 바꾸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그때그때 달라요인 것인지, 아니면 중도 코스프레를 하면서 보수와 진보 양쪽 지지자들을 다 잡겠다라는 뜻인지, 역사인식이 그렇게 표 계산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안철수의 역사의식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 나라의 최고 수장에 오르려고 하는가. 역사의식 없는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둘이면 족하다. 마지막 줄 핵심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심금을 울리네요. 예, 네. 이명박, 박근혜는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라이트 학자들이 그래서 주장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는 지난번에 그 한나라당이 법안 발의까지 하셨어요. 그러다가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철회했거든. 박근혜가 다시 들고 나온 거야. 끝까지 자기는 부정하고 싶은 거지.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하고 싶은 거야. 부정하고 싶은 거죠. 왜? 자기 아버지 거기 반대되는 일을 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친일파니까. 그렇죠. 다른 게 없어요. 연설 이틀 전에 13일, 네. 광복절 이틀 전에 청와대에서 독립유공자와 가족들 초청해서 오찬을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네, 그렇죠. 여기서 또 회자가 된 사건이 있죠. 그렇죠. 김영관옹이라고 합니다. 독립운동가죠? 네, 독립운동군 광복군 출신이라고 하십니다. 올해 92살의 김옹은 대통령 명전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국절 주장은 헌법에 위배되고 실증적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고 역사 왜곡이고 역사의 단절을 초래할 뿐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탄생했음은 역사적으로 엄연한 사실이라면서 왜 우리 스스로가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독립투쟁을 과소평가하고 국난시 나라를 되찾고자 투쟁한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정면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 대답 안 하셨다고 합니다. 몰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뭐지? 이거 안 써줬는데? 내가 배웠던 거랑 다른데? 이게 뭐, 그렇기 때문에. 역시 국정교육 가서 해야겠는데? 뭐, 저 양반이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미리 질문지를 받고 대통령한테 보여줬을 거야. 이런 질문 올 거니까 이거 답하시라. 근데, 김홍께서, 네. 김홍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김홍께서 갑자기 딱 하니까, 뭐지? 하고 이렇게 대답을 못한 거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정말, 구순해, 응? 우리 연세 많은 독립운동가 출신이, 네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통령 앞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듣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놈. 90년이 누가 나라를 세웠냐 말이야! 그렇죠. 우리나라가 아닐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이, 나라를 찾기 위한 모든 노력이 이제 이 건국절과 함께 사라지는 거죠. 건국절을 만약 인정하게 되는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주장하는 목소리랑 똑같이 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반만년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면 건국절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해요. 반만년의 역사 중에 36년 정도 식민지배라는 안타까운 역사도 우리의 역사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 계속 우리나라의 국권을 회복하려고 했던 그 노력을 정확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인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8월 15일 강복절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강복, 빛을 다시 본. 근데 일본은 이 날을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은 8월 10일 똑같은 날 아니야. 일본은 네네. 뭐라고 그러냐면, 종전 기념일이라고 그래요. 전쟁이 끝난, 그냥. 그냥 전쟁이 끝난 거 이렇게 생각한 거야. 무미건조하게.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라고 이름을 갖다 받은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8월 15일을 강복절을 부르지 않고 건국절을 부른다니, 우리 일제 36년 그 핍박받은 세월은 어디로 간 거고, 그러니까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건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 스스로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처음에 그 안중근 의사 얘기도 나왔지만은 그 카이로 회담이 있을 때 중국의 그 당시 국민당의 장개석 총통이 우리나라는 독립국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서구 열강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윤봉길 의사이고 중국의 몇백만 군대 가지 못한 걸 조선 청년이 하나 해놨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른 나라가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어떤 국권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 전에 거를 무마시킨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광복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역할도 있었고 그런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국들에게서도 인정을 받고 독립국으로도 인정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 선생이 혹은 윤봉길 의사가 지금의 이 작태를 알면 지하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까요? 네. 참으로 안타까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일파의 후손들이 정권을 잡고 있고 그 친일파의 후손들이 아직도 이 나라에서 떵떵거리고 사니까 이런 문제를 아주 떳떳하게 얘기하잖아. 에?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 탄핵 수준 아닌가? 탄핵감 수준 아닐까? 탄핵이란 말을 함부로 아, 역풍을 맞았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이게 개인의 문재인 발언으로.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건국절을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사적 반헌법적인 주장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돼 있죠? 전문에 네.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문 대표가 아주 강하게 발언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야당 지도자라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무슨 역풍 생각해가지고 또 우클릭한다고 이런 말 안 나온다고 네, 그러면 김종인 대표가 아주 싫어하겠네 이번 말은.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1948년이 아니라 이미 이제 그 앞서 1919년에 이제 건립이 됐다라는 그럼요. 의미인데. 우리는 그러면은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요. 뭐 갑자기 이스라엘이에요? 없던 나라에? 엄연히 임시정부가 있었고 엄연히 임시정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중심이 돼서 뭉쳐서 계속해서 나라를 되찾기 운동을 했었고 다 답답한 노래. 근데 왜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해서 굳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고집을 하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문제도 있고요. 지금 새누리당의 라인을 타고 올라가면 결국은 이승만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미화시켜야 되는 거야. 이승만을 인정시켜야죠. 네. 그래도 헌법을 수호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건 모른다니까. 아, 내가 봤을 때는 그죠? 수호라는 글자가 뭔지도 모를까. 수호? 변호사 선수 얘기하는 엑소수호? 그럴 수도 있어. 엑소수. 엑소수. 네. 그래서 그 단어는 안타깝네요. 헌법 공부도 좀 하시고. 네. 우리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 시험을 좀 쳤으면 그러니까 시험을 좀 봐야 돼요. 역사 의식 이런 거 그렇죠. 해가지고. 역사의식 같은 설민석 선생님한테 강의도 좀 듣고. 내가 강의 들으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빽빽이 좀 시키고. 네. 네. 그러니까. 그 친일 했으면은 후손이라도 좀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 뽑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참 슬프게 우리가 목에 핏대를 이 8월 15일 날 기쁜 날, 이렇게 기쁜 날. 이러기보다 우리 방송하러 와가지고 말이야. 순국 선열을 생각하면서 묵념해야 되는 이 날에 우리가 왜 핏대를 세워야 되냐고. 진짜 저도 오늘 이래저래 핏대 세울 일이 진짜 많아요. 많았지. 어. 오죽하면 이 박누리 입에서 쌍욕이 나왔을 거야. 엄청난 개인사를 겪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까 그거 쌍욕하러 녹음 안 됐어요? 보내주세요, 아이씨. 지금. 안 됐다네. 아쉽네. 씨. 제가 무슨 쌍욕을 합니까? 깜짝 놀랐어. 근데 그 사람 쌍욕 들은 말 했어. 아, 그쵸? 했어, 네. 했어. 네, 그래서 분노의 8번째 방송. 네.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분노의 18번째 아닌 게 다행이네. 그렇죠. 8번째. 거의 제가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방송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두 분은 좋아.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항상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해요. 방송. 현재 이런 거 내가 잘라줄게. 그러니까 무슨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뭐 갑자기 생뚱맞게 어. 말이죠. 네. 이런 거 잘라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뭐 마시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야. 바깥에 있는 사람 재밌어 했어요.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늘 저는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요즘에 너무 이 팟캐스트 방송이 매진하다 보니까 네. 가정이 별로 평화롭지 않아요. 아, 가정이 평화롭지 않은데. 가정에서도 독립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야, 가정이 평화롭지 않은데. 네. 제가 끊임없이 세대를 시키고 있죠. 뭐라고요? 큰일이라는 사람이다. 몇 명의 지금 생계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아, 그럼요.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제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금 방송을 하지만 내가 필요 없다 하라면 과감히 다 방송을 접는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방송도 그래요. 사실 듣고 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별로 남는 건 없는 방송이지만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방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들으면서 팟캐스트라는 게 재밌네 하고 또 다른 방송도 들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우리는 교두보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약간 바이엘 수준으로. 그럼요. 팟캐스트의 바이엘 수준으로. 게스트의 바이엘. 체르니 300번으로 하죠. 기초 입문 과정이에요. 네. 개론 같은. 팟캐스트 개론. 팟캐스트 학개론. 그렇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좀 심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모든 기초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이번 주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팟캐스트 청정과 구독하기를 꼭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취자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박누리 당당하는 거 들어왔다가
그럼요. 얼떨결에 정치 공부도 하고. 네, 그럴 수 있잖아. 개포동 이런 거. 그래, 개포동. 절반만 포동하는 반포동이라고. 누리 터졌어. 누리 이런 거 좋아해. 저 이런 거, 초이 없는 거 좋아해. 네. 그럼 이것으로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정구의 8번째 방송 마치도록 맞습니까?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선명야가 별로 없었는데. 선명야가 두 가지잖아요. 네, 그쵸. 선명야. 중도 우클릭 안 된다. 그렇죠. 이거는 2부에서 확실히 있었어. 왜 선명야. 제가 탄핵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있었어. 있었는데, 밤야가 없었어. 들리아는 있었는데 밤야가 없었어. 그건 오창석이 오늘 밥값을 제대로 뭐 못한 거 한 거야, 아니에요? 너? 아까 첫 경험 2부 아니었나요? 2부였어? 네. 그렇군요. 평화적 정권 교체. 네. 했지 않습니까? 네. 바꿔올 했습니까, 그러면? 바박한 거죠. 첫 경험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럼요. 대화만 필요합니까? 손 씻은 필요 없습니까? 몸에 대하죠. 몸에 대화. 바디 랭귀지라고 하죠, 보통. 네. 끝까지 쓰레기 발언. 한스 영스라는 말 알죠. 그게 뭐야? 그거. 한 번 쓰레기는 영원한 쓰레기. 한스 영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옥 같은 명언을. 정말 주역 같네요. 한스 영스. 네. 앞으로 오창석은 한스 영스로. 네, 한스 영스. 저 셀럽으로 해주세요, 그냥. 네, 지금까지 꾹 참고 청취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폭염이 좀 물러갔으면 좋겠네요. 물러가지 않을까요? 시원한 저녁 시간에 녹음을 진행할 테니까 많이 놀러 오시면, 네, 저희가 잘해드릴게요. 매주 월요일이죠. 네. 네, 매주 월요일인데. 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뭡니까? 박누리 댓글이 찬양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 아, 그래요? 네, 엄청난 디스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거요? 못 봤어요? 네. 관심이 없군요. 아니요, 저 다 보는데. 그것만 또 못 봤군요. 이야, 제가 역시. 보고 싶은 것만 사실 좀. 그러니까. 자체 심의. 하여튼 뭐, 뭔가요? 너무 차장 댓글은 달아주지 마시고, 또 비난 댓글도 많이 부탁합니다. 예. 아니, 그 댓글은, 좀 원론적- 쓰레기였어. 원론적 비난이었나요? 아니. 원색적인 비난? 원색적인. 오창석이 단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 저는 면전에서 하면 되는데, 굳이 댓글에 할 아니, 필요가 면전에서 있을까요? 많이 하는데 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네, 뭐. 여러분들 성원 감사드리고. 욕 댓글도 관심의 일부니까. 아유, 감사하다니까. 많이들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네. 자, 그래서 뭐, 10회 전에 2위 찍는 걸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방송은 몇 위 예상하세요? 3. 막 던지는군요. 정말, 3. 정말 그냥 생각 없이. 던져요. 아, 지난주가 4위였으니까. 이번 주에 3. 그러니까 막 던지는군요. 네. 어쨌든 뭐, 김용민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예. 최고 순위를 2위로 목표를 정하고. 매진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언젠가 이 업로드 날짜를 조정해가지고. 네. 또 팟캐스트 줄을 한번 세워야 되겠어. 1, 1, 2, 3위 이렇게. 유재석인가요? 뭐 예전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파케 유재석. 신넘버 3 할 때 내가 1, 2, 3위 한번 세운 적이 있었는데, 1, 2, 3위 맞아요. 한번, 1, 2, 3위 한번 세우는 걸로. 네. 예. 기록 한번 세워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 더위 먹지 마시고,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정신 나가. 방송 계속 하고 거의 싶어요? 나갔어요. 고맙습니다. 네. 아직 방송하기 전에 또 반갑긴 반가워요. 방송하기 제가 오늘 좀 개인적으로 속상한 일이 많아서. 속상한 네. 일이 있었는데 네. 방송하고 오니까 또 쓰레기 앞에 네. 오늘 좀 여러모로 힘드네요. 네, 끝나는 바닥에 또 반갑습니다. 반갑죠. 예. 마지막까지 선물을. 야, 이 박누리 살신성인이야. 이 청취자들 이제 끊어야지 하는데 또 반갑습니다. 빵 터져주게 해주고. 창석아, 네. 이런 걸 하라 말이야. 좀 배워. 배우란 말이야. 아,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는, 소 뒷걸음질 치다가, 네. 의도치 않은, 제가 의문의 일패를 했네요.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반갑습니다 했잖아요. 네. 청취자들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우리가 반갑습니다 해주면 또 좋아하거든. 그럼요. 새로운 시작인가 싶고. 그 정도 시장이 그렇지. 사실, 고맙습니다. 늘 말하지만, 아니, 뭐, 부산도당, 서울시당이 뭐야, 그게. 근데 빵 터지잖아. 아이고, 계속 생각해보면 웃기다니까요. 다들 계속 인정하시잖아요. 생각해야 할 이유가 없어. 왜 계속 생각해야 돼, 그거를. 아, 근데 청취자들이 네. 자다가 생각난다. 뭐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그렇죠. 그래. 아, 참. 많은 분들께서 또 우리가 갤러리란이 있어요. 네. 팟빵에. 네. 갤러리란에 박누리 사진을 좀 많이 올려달라. 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네. 박누리 아나운서는 잘 나온 사진으로다가 네. 일단은 한 2-3장 정도 아. 신 PD한테 전달해 주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신 PD가 갤러리에 그걸 올리는 거. 실물하고 많이 달라도 되나요? 괜찮아. 좀 뽀샵 좀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재영 언니가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포샵은? 재영 언니한테 부탁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매주 네. 2-3장을 올릴 수 있도록. 근데 박누리 사진 보러 또 들어올 거 아니야. 어쨌든 들어오는 게 중요하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제 인스타그램인가요? 예. 먹방을 거기서 찍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남 출신의 대통령 후보 야권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문제는 다 영남 출신이야.
볼까요? 박원순 시장도 문재인, 박원순, 경남이죠. 네. 또 이재명, 네. 안철수, 네. 안희정 빼고는 다 영남이잖아요. 네. 안희정도 충남이죠. 호남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다 영남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지역을 꼭 탓해야 될까? 그러니까 스스로 커지 못한 인물 잘못은 아닐까 이렇게 봐야죠. 김대중은 그렇게 차별받았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 지도자가 됐잖아요. 네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천정배 호남이야. 나 천정배 본인이 잘했으면 DJ 개를 이을 DJ를 신기할 사람은 컸다고 봐. 네. 정동영도 마찬가지죠. 정동영 무너진 거 남들이 무너져라 그래서 무너졌어요? 아니죠. 본인 스스로가 무너뜨린 거잖아. 천정배는 본인 스스로가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호남 정치인을 못 키운 것은 그들이 잘못인 거지. 왜 영남밖에 없어? 영남 무조건 배제시켜. 이것도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잘못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김상곤 후보가 여기서 호남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어떻게 정치적 수사고 일단 호남 후보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호남 유권자들한테 어필하기 위한 생각인 것이죠. 갑자기 예를 들어 지금 후보가 호남 출신이 안 보이는데 내년에 갑자기 툭 하고 튀어올까요? 그건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그냥 호남 유권자들한테 보내는 그냥 메시지다. 나한테 표달라는 그렇게밖에 좀 보이지 않아요. 표를 받기 위한. 아니면 본인이 호남 출신이잖아요. 여차하면 내가. 그런데 내가 나가서 승리. 근데 본인이 당 대표가 되면 네. 못 나가거든. 떨어지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 이번에 당 대표 선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년 4월쯤에 그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정당대회를 새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간이 뭐 한 꽤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한 8개월, 9개월 남았잖아요. 네. 네네. 그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 대의원들 이분들의 마음 또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서 문재인이나 뭐 안희정을 이기면 되겠지. 박원순은 이기면 되겠죠. 그러면 또 가능하다고 하겠네요. 예. 그런 꿈을 꿀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호남을 외쳤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문재인에 대한 견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 문재인 네네네. 전 당대표에 대한 견제가 있는 것 같고. 저는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네. 문재인은 죽었다 깨도 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거 주장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있죠. 네. 어쨌든 뭐 그런 걸 건드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옹졸한 대선 전략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아버지에 대한 그런 어떤 향수로 표를 많이 얻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거 전략의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어떤 전략도 저는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지역의 논리로 새 시대를 연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같은 룰로 하면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겁니다. 기정사실이에요. 네. 다른 후보들은 사실 투표해서 경선에서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반발하는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창석이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 대표는 죽었다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 더불어민주당에 또 많이 계실 거 아니야. 네네. 그분들한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반파작용을 노리는 거죠. 그게 문재인으로는 진다고 생각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충분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정권 교체를 그렇죠. 위해서 문재인이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 거죠. 그거는 뭐 당연히 뭐 생각의 차이니까요. 그것까지 배제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민주주의 정당이 할 수 없는 거고. 네, 어쨌든 이 김대중 대통령 서거 틀주기를 맞아서 정말 그분이 평생을 바쳐서 이루고자 했던 게 민주주의 그리고 남북 통일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네. 이걸 위해서 지금 뭐 전당대회도 하는 거고 대통령 후보도 내년에 새로 뽑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 새누리당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권교체고 정권교체를 해야지만 DJ가 바랬던 모든 게 이루어져요. 남북의 평화 하에도 다시 이제 복원이 되는 것이고 DJ가 그렇게 염려했던 서민들의 삶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호남 정치 복원이 아니에요. 정권교체지. 그러면 누구로 후보를 뽑으면 정권교체가 되는지, 누구를 당대표로 하면 정권교체 유리한지. 자, 예를 들면 지난번에 국민의당으로 나갔던 사람들 만약에 당연히 그대로 있었다.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 후보 뽑아가지고 문재인이 됐다. 그 사람들 또 문재인 흔들 거 아니에요. 100%. 문재인은 안 된다. 또 그럴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정권교체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그럼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 교회에 오는 것조차 귀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난한 밑바닥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면서 절규한 게 있어요. 정말 서민을 위한 사람이잖아. 한국의 가난한 밑바닥 인생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 길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거를 정치 지도자는 안 되는 거야. 당시 박정희였기 때문에. 그건 종교 지도자로 나서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화를 보면 DJ가 추구했던 삶, 또 DJ가 꿈꾸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 사실은 우리 같으면 감옥 가면
억울하다. 일단 왜 내가 네, 그쵸. 죄도 없이 밖에 나가면 복수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면회 오면은 가서 뭐 한 대 때려줘 이렇게 했을 텐데.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근데 교회에 오신 주기관한테 이렇게 또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을 생각했다는 거. 정말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다. 네. 또다시 정말 이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네. 이 지난주 추모 행사 때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DJ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또 소리를 높였는데, 이 특히 이제 현재 더민주 이 전당대회와 맞물려서 모든 후보들이 자신들이 김대중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자처를 하고 있어요. 또 뭐 호남 정치를 복원하겠다라는 구호도 외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말하는 김대중 정신은 뭘까요? 그냥 나 찍어줘죠. 나의 김대중이라고 호남이여 나에게 생각하고. 표를 던져달라. 그래서 맨날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 팔아먹고 이유사 팔아먹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국민의당에 있었던 사람들 다 가면서 김대중 정신이 분열하는 정치가 김대중 정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DJ였으면 절대 분열해서 안 된다 그랬을 거예요. 네. 힘을 합쳐가지고 새누리를 이겨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지. 지금 맨날 아니 언제 DJ가 호남 했습니까? DJ는 전체 대한민국을 아우렀지 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 호남을 원해서 호남해요? 아니거든. 자기 정치, 자기 위신을 위해서 호남 하는 거예요. 그거 딱 김대중의 가면을 쓰고 딱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위선자들이야. 그게 답답한 노릇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호남 정치 얘기도 막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난 총선에서 대패한 이 호남에서 더민주는 국민의당하고 좀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이 호남 정당이 됐고, 어떻게 보면 더민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당대회 승패가 호남에서 이제 좌우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새누리당조차도 호남 출신 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호남 정치에 이제 뭐 한 발을 담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각 정당에서 호남 정치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대통령이 영남 사람이면 그건 영남 정치고 네. 호남 사람이면 호남 정치입니까? 정당 대표가 영남 사람이면 영남 당이고 호남 사람이면 호남 당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지금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네. 그러니까 아직도 낡은 지역 논리를 네. 갖다 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남 정치 부활이 도대체 뭔데? 호남 정치가 죽었어요? 일부러 뭐 호남 고립시켜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DJ 때는 진짜 그랬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렇게 만들었죠. 호남을 고립시키고 네. YS도 그렇게 만들었죠. YS는 호남을 고립해서 탄생한 정당이고 탄생한 대통령이고. 그런데 DJ가 그걸 깨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호남이 밀어준 노무현이 그래서 다 대통령이 당선된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호남 뭐 호남 그래서 못 쩌란 얘기야. 이해를 할 수 없어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호남인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호남 정치인들이 호남팔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더더욱 호남을 고립시키는 걸 스스로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호남이라고 외치는 정치인들이 과연 누군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네. 그들이 뭐 때문에 호남이라고 외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들은 표 계산이죠, 그냥. 표로서 다가가는 거지. 호남 정신, 뭐 김대중 정신, 호남 정치에 대한 실체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슬로건만 있지. 마치 창조경제처럼 네. 워딩만 있지 그에 대한 실체가 뭔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호남 출신이 뭐 호남 출신이 뭐 당대표가 되든 영남 출신 당대표가 되든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지금 새누리당이 호남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호남을 막 내세웠던 사람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호남 분들이 그걸로 만족할까요? 아니잖아. 결국은 정권을 교체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 게 호남 분들이 원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자꾸 그런 호남 사람들 자존심을 뭉개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호남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상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 대선에서 호남 후보를 내세워서 승리하겠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게 뭐 어떤 부분을 이건 말하는 뭐야 건가요? 정치적 저는 수사라고 봐요. 뭐 정치적인 수사지. 사실 당장 지금 우리 국민 아주 싫어하는데 되겠어요? 근데 그때도 박지원 대표가 계속해서 얘기한 거잖아. 호남. 문제는 안 돼. 근데 과연 그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렇게 주장했냐 말이지. 아니면 자기 정치를 위해 주장했는지. 저도 문재인 이외의 대안이 있으면 그리고 문재인 카드로는 절대로는 새누리를 못 이긴다. 그럼 우리부터 앞장설 거예요. 제 1번이 정권 교체지. 그쵸. 제 1번이 문재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폭넓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정말 소위 말하는 문바들도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박원순이 나온다. 후보로 이재명이 나온다. 네. 나는 이게 좋은 거라고 보거든. 저 당은 다양한 후보군이 그럼. 있는 건 좋은 거예요. 저 당은 무조건 문재인이야. 이것보다 나 경선 나와가지고 좀 흥행도 되고 좀 으쌰으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문재인 되면 그 사람들이 막 박지원처럼 흔들까요? 박원순이나 이재명도 만약에 지면
승복하고 그쵸. 밀어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더 좋아요. 문재인 대표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네. 그런데 지금은 그 문바라고 한 사람들이 박원순 나온다 그러면 난리치고 이재명 나오면 난리치고 무조건 문재인만 돼야 된다는 거야.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언터처블하게 만드는. 문재인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문 대표가 그걸 바랄까요? 아이고, 우리 지지율 잘하고 있어. 그럴까요?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될 일이에요. 한 번만 더.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저는 좀 격렬하게 표현하면 약간 우상숭배에 가까운 현상들이 전 조금 있다고 느끼는 게 네. 우리 오차고도 굉장히 까이겠네. 우상숭배에 나왔어. 뭐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정권 교체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생활이 나아지고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되고 진일보하는 것을 원하는 건데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건 생각 자체가 저는 일단은 민주주의 대원칙인 다양성 존중에서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후보가 정말 어떤 새 시대의 어젠다를 받아서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후보에게 새 시대의 어젠다가 뭔지 물어보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걸 함께 확인하고 발맞춰가는 과정으로 지금부터 가져가야지 그 사람만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또 하나의 진짜 나쁘게 보면은 진짜 우상숭배로처럼 보일 수가 있다. 우리는 그 후보가 더 성장할 수 있게 우리도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발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정당사에서 경선을 승복하는 사례가 잘 없었어요. 다 이거 잘못됐네. 그러고 나중엔 후보 흔들고 후보 바꿔야 되네. 뭐 이랬었잖아요. 탈당하고 이인재처럼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이번에 지금 그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뭐 이재명 이런 분들 다 인품들이 훌륭하신 분이고 정치적 색깔의 노선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선의 경쟁에서 누가 한 명이 되면 아름답게 승복하고 전폭적으로 밀어줄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정당사에서 이런 모습을 잘 못 봤기 때문에 새누리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야, 더민주 저 집안 잘 되는 집안이네. 이러고 박수를 쳐준다고. 그런데 아예 후보도 못 나오게 해. 무조건 문재인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또 문 후보를 위해서라도 우리 정말 핵심 문파들이 약간은 스스로 반성을 보이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돌아봐야 되는 거죠. SNS상에도 보면은 안희정 후보, 뭐 이재명 후보에 나왔는데 너네는 다음번에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새 시대의 어젠다를 지금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치의 다음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의 다음은 없어요. 저 보세요. 없습니다. 근데 저를 보더라도 없는데 그 큰 인물들이 다음에 있을까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지금 야, 뭐 대통령이 나이 순대로 하는 겨? 그렇죠. 지금 당면한 문제를 가장 꿰뚫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꿰뚫은 말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지킬 사람.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고 창조 경제를 얘기했지만 지키지 않을 사람 뽑지 말고 그 어젠다를 정확하게 던졌으면 그걸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인품을 뽑아내는 게 우리 당원과 국민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네. 또 이 방송을 듣고 난리칠 수 있어. 난리칠 수 있어. 내가 미리 얘기해. 우상숭배부터 시작해서. 나 문재인 지지해요. 여러분 저도 친문 아닙니다. 문재인 지지합니다. 이렇게 해놔요. 네.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정권 교체라는 거. 그럼요. 웬만한 문재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저는 그렇죠. 마지막 실드를. 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분들이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에요. 휴가비를 반납해서 이 광고료를 내주셨다고. 야, 자기 휴가 갈 돈을 아껴서. 네. 사랑합니다. 청정구역. 네,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8번째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안 치나요? 네, 오창석 부본. 네네. 이번 주 8월 18일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알고 있죠. 네. 김대중 대통령 네. 돌아가신 날이죠. 서거 7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첫 주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이 서거 7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기억들과 함께 서거 7주기 시기와 맞물려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더민주 전당대회에서 또 모든 후보들이 외치고 있는 호남 정치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자칭 DJ바 이 작가님 왜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시나요? 제가 EJ를 왜 하냐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면 그런 거거든요. 우리 근현대사를 알면 절대 1번 못 찍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일그러진 근현대사를 알려드리려고 시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DJ가 살아왔던 삶을 알면 존경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그냥 드라마틱하고 스펙타클하고 존경할 만한 하고 사실 본인을 위해 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계속 남을 위해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감옥 간 이유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감옥 간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또 사회가 선고 받은 것도 그렇고 가택연금 그 험난한 고통과 험난한 시간을 보냈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우리 가난한 민초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이 진짜 나는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고 느꼈던 게 대통령 취임 연설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추운 날 98년 2월에 취임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97년 연말에 IMF를 맞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탁 돼 보니까 나라가 절단난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사하면서 나이 80의 노후를 이끌고 취임사하면서 눈물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보면 야, 이 사람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 취임 연설을 보면서 같이 또 눈물을 흘리는. 나도 꼭 정말 저렇게 돼야겠다. 네. 라고 하지만 잘 안 되죠. 예. 저는 저를 위해 살기 때문에. 자택 연금 당하면 또는 못 살아. 고문 당하면 바로 고문하면 바로 부르죠. 원하는 게 뭐야? 안 할게. 원하는 게 뭐죠? 그때 안 태어나서 다행이에요. 원하는 게 뭐죠? 없는 것도 만들어서 볼 수 있는. 그럼요. 네. 그 테이핑 타자 치는 거 뺏어야 돼요. 내가 칠게요 하면서 일단 뺏어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존경만 하고 네. 그런 삶을 못 따라간다. 예. 또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으면 친일파. 바로. 그래서 일본어도 배웠잖아요. 바로 그냥. 노덕설의 친구 이렇게. 그렇게 티나게 하진 않고 안 보이는 곳에서 언제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때도 뭐 아니요. 부자로 뭐, 잘 살았겠네요. 그때 뭐였어요? 태어났으면. 신흥무관학교의 선생님. 너네 내가 가르칠 테니까 전쟁은 너네가 나가라. 이런 식으로. 그럴 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투쟁은 너희들이 해라. 나는 선동만 하겠다. 뭐 이런 거. 존경한다고 다 닮아갈 수 그렇진 없다는 않아요. 거. 네, 그럼요. 예. 그럼요. 이승엽을 존경한다고 해서 다 이승엽처럼 똑같은 사법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을 존경하는 거죠. 네. 어쨌든 이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결정적 순간을 또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을 다뤘었잖아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다. 저와 네. 호흡을 맞춰서 그쵸. 결정적 순간을 했었죠. 네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하나씩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옷장석 부분. 근데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정도의 큰 정치인에게 하나만 꼽으라고 하는 것도 실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2000년 3월, 3년 만에 IMF로부터 완전히, 극복을 했습니다라고 했었던 그 때가 좀 기억이 나고. 근데 여러 가지 계속 적어봤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DJ와 춤을. 이게 사실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송도 괜찮았고 그 분위기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걸 되게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되게 잘 살린 홍보 영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획기적인 거였죠. 저도 그 당시엔 획기적이었어요. 김대중 대 김영삼 쓰면서 DJ의 승리 요인을 몇 가지를 나열을 했습니다. 그 중에 그게 한 개 들어가요. 네. 그 캠페인 절묘한 캠페인이었어요. 그래서 DJ는 늙었다. 뭐 이렇게 혁신적이지 못하다. 뭐 이런 것들 너무 수구적이다. 뭐 또 빨갱이 색칠한 거, 색깔론 이런 것들을 그거 한 방으로 다 그냥 부식시켜 버렸거든. 그럼요. 그러면서 당시에 그 선거 캠페인에 참여했던 사람이 JP, 노무현, 박태준 이런 사람 다 참여해서 한마디씩 이번에는 DJ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치면 문재인,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샤샤샤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 파급력. 그게 DJ 이미지를 바꿨어요, 확실히. 그리고 DJ와 함께 춤을. 네. 노래 제목도.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럼요. 저도. 네. 그래서 그때 박누리 굉장히 어렸을 때. 아니 그 노래요. 노래. 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몇 컷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고 두 번째 방금 말씀하셨던 DJP 연합 그리고 박태준까지 그리고 92년에 지방자치 선거를 직선제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단식 투쟁을 하셨죠. 이재명 시장이 그거 따라가지고 이번에 단식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시장한테 충고를 살짝 드렸죠. 뭐라고 하셨어요?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네. 대중형 기록까지만 해라. 이렇게. 그때 며칠이었습니까? 몰라. 어쨌든 그 전에 김종인 대표가 명분을 만들어줬죠.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상,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 그리고 다섯 번째가 그러니까 짜증나는 게 사람 자꾸 우리나라 왜 노벨상 배출 못하냐. 있잖아 DJ. 그 김대중 그러니까요. 대통령 있으니까. 평화상. 평화상이 제일 큰 상이요. 그럼요.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다섯 그리고 번째. 뭐 그 노벨상을 돈 주고 샀다고. 네, 맞아요. 그럼 한번 해보지 왜 이명박 박근혜. 그럼 박근혜도 돈 많이 하나 샀는데 돈 주고 하면 되겠네. 한번 해봐. 제일 많이 하는 게 노벨상 받아먹기 위해서 북한 갔다. 노벨상 때문에 북한 가기엔 너무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러면 박근혜는 왜 김정일 만나고 왔대 북한 가서? 그러니까 근데 왜 노벨상 못 받아요? 그러니까 김정일 만나고 와가지고 무슨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있다고 얘기하고 말이지.
마음 아픕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의 그 회담이죠. 방북. 이 5개 정도 저희가 가장 굵직한 거라고 최근에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그래요. 박누리 양은? 저는 그 결정적 순간 하면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50년 만에 이룬 네.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평화적이었다는 그렇죠. 거. 처음 평화적인 우리 역사에서 뭐든 첫 경험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카예요? 거기서. EH 카가 역사란. 네. 끊임없는 대화. 역사학자까지. 그럼요. 끊임없는 대화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첫 경험은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해야 한다. 네. 하지 우리- 않겠다. 끊임없는 설득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적 정권 교체 첫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 중요한 와중에. 네. 졌다고 새끼를 날리고. 그래놓고 EH카까지 그렇죠. 끌어들여가지고. 정말 죽여버리고 싶네요. 네. 그래, 정확한 끊임없는 역사학자. 대화다. 카도 상징성이 있는 거니까. 또. 그러니까 사실은 뭐 50년 만에 정권 교체라고 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500년 만에 정권 교체예요. 그쵸. 조선의 나라 500년 갔잖아요. 뭐 좋은 교체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네. 불에 굴복한 지난 600년의 역사. 그렇죠.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노무현 처음으로 대통령이 사적으로 표현했던. 진짜 600년 만에 처음으로 DJ가 평화롭게 정권 교체를 이뤄낸 겁니다. 네. 이거는 그것도 비주류가 주류를 이겼어. 그쵸. 맞아요. 예? 비주. 고졸이 서울대를 이겼어. 굉장히 엄청난 순환을 또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전라도가 불구하고. 비전라도를 이긴 거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네. 아, 맞습니다. DJ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네. 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역시 뭐 오창석이 한 5개 얘기했는데 다 쓸데없고 박누리 하나 그거 다 중요하네요. 네, 그쵸. 역시 메인 진행자가 뭐라는 걸 보여주는군요. 이래서 네가 처음 하고 잘린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이 작가님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기억들 중에 가장 최고로 뽑는 게 어떤 게 최고로 있을까요? 뽑는 거는 물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취임사도 기억이 납니다만 그것보다도 1970년 71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 DJ가 명동 사건을 이제 주모자다 일으켰다 이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죠. 네, 네, 감옥에 들어가서 김수환 추기경이 면회를 옵니다. 면회를 오는데 DJ가 그 김수환 추기경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의와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데 왜 교회가 적극 나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느님은 교회가 진실로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사람들의 벗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 교회는 그들이 기본적으로 저는 문재인에 대한 견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 문재인 네네네. 전 당대표에 대한 견제가 있는 것 같고. 저는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네. 문재인은 죽었다 깨도 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거 주장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있죠, 네. 어쨌든 뭐 그런 걸 건드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옹졸한 대선 전략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아버지에 대한 그런 어떤 향수로 표를 많이 얻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거 전략의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어떤 전략도 저는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지역의 논리로 새 시대를 연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같은 룰로 하면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겁니다. 기정사실이에요. 네. 다른 후보들은 사실 투표에서 경선에서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반발하는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창석이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 대표는 죽었다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 더불어민주당에 또 많이 계실 거 아니야. 네네. 그분들한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반파작용을 노리는 거죠. 그게 문재인으로는 진다고 생각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충분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정권 교체를 그렇죠. 위해서 문재인이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죠. 그거는 뭐 당연히 뭐 생각의 차이니까요. 그것까지 배제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민주주의 정당이 할 수 없는 거고. 네, 어쨌든 이 김대중 대통령 서거 틀주기를 맞아서 정말 그분이 평생을 바쳐서 이루고자 했던 게 민주주의 그리고 남북 통일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네. 이걸 위해서 지금 뭐 전당대회도 하는 거고 대통령 후보도 내년에 새로 뽑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 새누리당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권교체고 정권교체를 해야지만 DJ가 바랬던 모든 게 이루어져요. 남북의 네. 평화 하에도 다시 이제 복원이 되는 것이고 DJ가 그렇게 염려했던 서민들의 삶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호남 정치 복원이 아니에요. 정권교체지. 그러면 누구로 후보를 뽑으면 정권교체가 되는지, 누구를 당대표로 하면 정권교체 유리한지. 자, 예를 들면 지난번에 국민의당으로 나갔던 사람들 만약에 당연히 그대로 있었다.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 후보 뽑아가지고 문재인이 됐다. 그 사람들 또 문재인 흔들 거 아니에요. 100%. 문재인은 안 된다. 또 그럴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정권 교체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그럼 자기들끼리 싸우고 우리 국민 아주 싫어하는데 되겠어요? 근데 그때도 박지원 대표가 계속해서 얘기한 거잖아. 호남. 문재인 안 돼. 예? 근데 과연 그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렇게 주장했냐 말이지. 아니면 자기 정치를 위해서 주장했는지. 저도 문재인 이외의 대안이 있으면 그리고 문재인 카드로는 절대로는 새누리를 못 이긴다. 그럼 우리부터 앞장설 거예요. 제1번이 정권 교체지. 그쵸. 제1번이 문재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폭넓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정말 소위 말하는 문바들도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박원순이 나온다. 후보로. 이재명이 나온다. 네. 나는 이게 좋은 거라고 보거든. 예, 저 당은 다양한 후보군이 그럼. 있는 건 좋은 거예요. 저 당은 무조건 문재인이야. 이것보다 나 경선 나와가지고 좀 흥행도 되고 좀 으쌰으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문재인 되면 그 사람들이 막 박지원처럼 흔들까요? 박원순이나 이재명도 만약에 지면 승복하고 그쵸. 밀어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더 좋아요. 문재인 대표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네. 그런데 지금은 그 문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박원순 나온다 그러면 난리치고 이재명 나오면 난리치고 무조건 문재인만 돼야 된다는 거야.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언터처블하게 만드는. 문재인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문 대표가 그걸 바랄까요? 아이고, 우리 지지율 잘하고 있어. 그럴까요?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될 일이에요. 한 번만 더. 어떻게 보면 그런, 저는 좀 격렬하게 표현하면 약간 우상숭배에 가까운 현상들이 저는 조금 있다고 느끼는 게, 네. 우리 오창석 굉장히 까이겠네. 우상숭배에 나왔어. 뭐,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정권 교체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생활이 나아지고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되고 진일보하는 것을 원하는 건데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건 생각 자체가 저는 일단은 민주주의 대원칙인 다양성 존중에서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 후보가 정말 어떤 새 시대의 어젠다를 받아서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 후보에게 새 시대의 어젠다가 뭔지 물어보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걸 함께 확인하고 발맞춰가는 과정으로 지금부터 가져가야지 그 사람만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또 하나의 진짜 나쁘게 보면은 진짜 우상숭배처럼 보일 수가 있다. 우리는 그 후보가 더 성장할 수 있게 우리도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발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정당사에서 경선을 승복하는 사례가 잘 없었어요. 다 이거 잘못됐네. 그러고 나중엔 후보 흔들고 후보 바꿔야 되네. 뭐 이랬었잖아요. 탈당하고. 이인재처럼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이번에 지금 그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뭐 이재명 이런 분들 다 인품들이 훌륭하신 분이고 정치적 색깔의 노선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선의 경쟁에서 누가 한 명이 되면 아름답게 승복하고 전폭적으로 밀어줄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정당사에서 이런 모습을 잘 못 봤기 때문에 새누리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야, 더민주 저 집안 잘 되는 집안이네 이러고 박수를 쳐준다고. 그런데 아예 후보도 못 나오게 해. 무조건 문재인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도 또 문 후보를 위해서라도 우리 정말 핵심 문파들이 약간은 스스로 반성을 보이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돌아봐야 되는 거죠. SNS상에도 보면은 안희정 후보, 뭐 이재명 후보에 나왔는데 너네는 다음번에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새 시대의 어젠다를 지금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치의 다음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의 다음은 없어요. 저 보세요. 없습니다. 근데 저를 보더라도 없는데 그 큰 인물들이 다음에 있을까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지금 야, 뭐 대통령이 나이 순대로 하는겨? 그렇죠. 지금 당면한 문제를 가장 꿰뚫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꿰뚫은 말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지킬 사람.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고 창조 경제를 얘기했지만 지키지 않을 사람 뽑지 말고 그 어젠다를 정확하게 던졌으면 그걸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인품을 뽑아내는 게 우리 당원과 국민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네. 또 이 방송을 듣고 난리칠 수 있어. 난리칠 수 있어. 내가 미리 얘기해. 우상숭배부터 시작해서. 나 문재인 지지해요. 여러분 저도 친문 아닙니다. 문재인 지지합니다. 이렇게 해놔요. 네.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정권 교체라는 거. 그럼요. 웬만한 문재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저는 그렇죠. 마지막 실드를. 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분들이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에요. 휴가비를 반납해서 이 광고료를 내주셨다고. 야, 자기 휴가 갈 돈을 아껴서. 네. 사랑합니다. 청정구역 먹고 살아라 이렇게. 네. 이 거룩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야, 거룩하네요. 진짜 거룩하네. 기쁘다 구조 오셨네. 네, 정말. 세레나데. 네, 예전에 저희가 이제 AS 해드렸었던 네. 이벤트 카페죠. 그렇습니다. 마포 세레나데가.
네, 사장님이 여름휴가를 포기하셨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름휴가 대신에 이 광고를 하셔서 정말 대박 나시면 그 여름휴가 간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아니겠어요? 그 박노현 아나운서 갈아탈 때 안 됐어요? 갈아탈 때 안 됐어요. 항상 갈아타고 있어요. 빨리 갈아타시면 여기 가서 아, 마포세레. 근데 제가 어떻게 오빠 나 마포세레나데에서 해줘요. 좋다, 어떻게 이렇게 좋다. 말해요? 남자들은 말해줘야 알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 마포 세레나데 괜찮다던데? 나는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준 남자가 좋은데. 근데 마포 세레나데는 모르잖아. 남자들 기본적으로 그런 이벤트 룸이 있다는 걸 몰라. 마포 세레나데 친구 가봤다. 창석이 가봤다 좋대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성이 못 알아챈다. 그럼 만나면 안 되지. 그 정도 센스가 없으면 접는 게 나아요.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환승할 때 한번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환승센터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더민주 강령, 제1야당의 당 강령 전문에서 노동자라는 단어가 삭제가 된다고 해서, 그래요? 네, 당대표 후보들과 최고위원 후보들이 일제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 당 강령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부본부장님? 나라로 치면 헌법 같은 거겠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죠. 아, 그러니까 이 당의 존재 이유. 여기에 중심을 두겠다, 우리 그죠. 당은. 존립 이유죠. 존립 이유. 근데 노동자라는 단어가 있는 게 중요한가요? 일단 현행 전문에는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을 존중한다라고 했는데 네. 개정안이 노동자라는 단어가 빠지고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라고. 또 비슷한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비슷한 의미인데 왜 뺐냐고 노동자를. 그러니까. 노동자를 콕 찍어서 뺀 거는 우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 대한 반감이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 거죠. 아니 근데 무슨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하는 분들이 강령 보고 뽑습니까? 강경 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 그럼 강령 쳐다보고 노동자 들어갔네? 빼요? 어떻게 강령에 노동자가 들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장수라고 자빠졌어. 그리고 노동자가 지들은 노동자 아니라는 거야? 노동자 우리도 노동자야. 정신 그쵸. 노동자. 다 노동자지. 감정 노동자. 노동이면 어때? 힘쓸러 움직일 똥. 힘써서 일하는 사람, 땀 흘려 일하는 사람 다 노동자인데, 그럼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박수받고 환영받는 사회가 정당한 사회지, 그게 대한민국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지, 거기 노동자를 왜 빼? 정신 나간 놈들 아니야. 보니까 정부의 과도한 개입 배제라는 말도 삭제를 하고, 좀 여러 가지가 지금 개정이 됐는데, 일단 시민이라는 용어에 노동자가 포함됐기 때문에 요 노동자라는 말은 삭제를 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아니, 이거 말고도요, 지금 그 개정안을 보면, 거의 완전 우클릭이죠. 네네. 몇 가지만 소개해줘봐요. 약간은 물타기를 좀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남북관계 단절과 북한의 핵 개발 등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받고 있다. 자, 이걸 넣음으로써, 우리는 예전에 북한과 협력과 하야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다. 햇볕 정책이 아니고 강경 정도 하겠다. 그런 거야. 그 의미죠. 네. 우클릭이에요, 이것도. 네, 그리고 정부 권력 기관의 개혁을 추진한다라고 명명했다. 사실 이런 거는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 대표가 김종인 대표잖아요. 네네. 김종인 대표 네,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 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8번째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안 치나요? 네, 오창석 부본. 네네. 이번 주 8월 18일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알고 있죠. 네. 김대중 대통령 네. 돌아가신 날이죠. 서거 7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첫 주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이 서거 7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기억들과 함께 이 서거 7주기 시기와 맞물려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더민주 전당대회에서 또 모든 후보들이 외치고 있는 호남 정치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자칭 DJ바 이 작가님 왜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시나요? 제가 EJ를 왜 하냐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면 그런 거거든요. 우리 근현대사를 알면 절대 1번 못 찍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일그러진 근현대사를 알려드리려고 시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DJ가 살아왔던 삶을 알면 존경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그냥 드라마틱하고 스펙타클하고 존경할 만한 하고 사실 본인을 위해 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계속 남을 위해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감옥 간 이유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감옥 간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또 사회가 선고 받은 것도 그렇고 가택연금 그 험난한 고통과 험난한 시간을 보냈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우리 가난한 민초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이 진짜 나는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고 느꼈던 게 대통령 취임 연설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추운 날 98년 2월에 취임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97년 연말에 IMF를 맞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탁 돼 보니까 나라가 절단난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사하면서 나이 80의 노구를 이끌고 취임사를 하면서 눈물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야, 이 사람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 취임 연설을 보면서 같이 또 눈물을 흘리는. 나도 꼭 정말 저렇게 돼야겠다. 라고 하지만 잘 안 되죠. 예. 저는 저를 위해 살기 때문에. 자택 연금 당하면 또는 못 고문 당하면 바로 고문하면 바로 부르죠. 원하는 게 뭐야? 안 할게. 원하는 게 뭐죠? 그때 안 태어나서 다행이에요. 원하는 게 뭐죠? 없는 것도 만들어서 볼 수 있는. 그럼요. 네. 그 테이핑 타자 치는 거 뺏어요. 내가 칠게요 하면서 일단 뺏어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존경만 하고 그런 삶을 못 따라간다. 어떻게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으면 친일파? 바로. 그래서 일본어도 배웠잖아요. 바로 그냥. 노덕설의 친구 이렇게 그렇게 티나게 하진 않고 안 보이는 곳에서 언제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그때도 뭐 아니에요. 부자로 뭐, 잘 살았겠네요. 그때 뭐였을까? 신흥무관학교의 선생님. 너네 내가 가르칠 테니까 전쟁은 너네가 나가라. 이런 식으로. 그럴 가능성 상당히 높아. 투쟁은 너희들이 해라. 나는 선동만 하겠다. 뭐 이런 거. 존경한다고 다 닮아갈 수 그렇진 없다는 않아요. 거. 네, 그럼요. 네. 그럼요. 이승엽을 존경한다고 해서 다 이승엽처럼 똑같은 사법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을 존경하는 거죠. 네. 어쨌든 이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결정적 순간을 또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을 다뤘었잖아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다. 저와 호흡을 맞춰서 그쵸. 결정적 순간을 했었죠. 네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하나씩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옷장석 부분. 근데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정도의 큰 정치인에게 하나만 꼽으라고 하는 것도 실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2000년 3월, 3년 만에 IMF로부터 완전히, 극복을 했습니다라고 했었던 그 때가 좀 기억이 나고. 근데 여러 가지 계속 적어봤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DJ와 춤을. 이게 사실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송도 괜찮았고 그 분위기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걸 되게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되게 잘 살린 홍보 영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획기적인 거였죠. 저도 그 당시에는 획기적이었어요. 김대중 대 김영삼 쓰면서 DJ의 승리 요인을 몇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그 중에 그게 한 개 들어가요. 네. 그 캠페인 절묘한 캠페인이었어요. 그래서 DJ는 늙었다. 뭐 이렇게 혁신적이지 못하다. 뭐 이런 것들 너무 수구적이다. 뭐 또 빨갱이 색칠한 거, 색깔론 이런 것들을 그거 한 방으로 다 그냥 부식시켜 버렸거든. 그럼요. 그러면서 당시에 그 선거 캠페인에 참여했던 사람이 JP, 노무현, 박태준 이런 사람 다 참여해서 한마디씩 이번에는 DJ가 했다.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문재인,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샤샤샤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 파급력. 그게 DJ 이미지를 바꿨어요, 확실히. 그리고 DJ와 함께 춤을. 노래 제목도.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럼요. 저도. 그래서 그때 박누리 굉장히 어렸을 때. 아니 그 노래요. 노래. 네. 그러니까 상당히 몇 컷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고 두 번째 방금 말씀하셨던 DJP 연합 그리고 박태준까지 그리고 92년에 지방자치 선거를 직선제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단식 투쟁을. 김대중 정신이 분열하는 정치가 김대중 정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DJ였으면 절대 분열해서 안 된다고 그랬을 거예요. 힘을 합쳐가지고 새누리를 이겨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지. 지금 맨날 아니 언제 DJ가 호남했습니까? DJ는 전체 대한민국을 아우렀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 호남을 원해서 호남해요? 아니거든. 자기 정치, 자기 위신을 위해서 호남 하는 거예요. 그거 딱 김대중의 가면을 쓰고 딱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위선자들이야. 그래서 답답한 노릇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호남 정치 얘기도 막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난 총선에서 대패한 이 호남에서 더민주는 국민의당하고 좀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이 호남 정당이 됐고 어떻게 보면 더민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당대회 승패가 호남에서 이제 좌우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새누리당조차도 호남 출신 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호남 정치에 이제 뭐 한 발을 담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각 정당에서 호남
호남 정치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대통령이 영남 사람이면 그건 영남 정치고 네. 호남 사람이면 호남 정치입니까? 정당 대표가 영남 사람이면 영남 당이고 호남 사람이면 호남 당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지금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네. 그러니까 아직도 낡은 지역 논리를 네. 갖다 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남 정치 부활이 도대체 뭔데? 호남 정치가 죽었어요? 일부러 뭐 호남 고립시켜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DJ 때는 진짜 그랬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렇게 만들었죠. 호남을 고립시키고 네. YS도 그렇게 만들었죠. YS는 호남을 고립해서 탄생한 정당이고 탄생한 대통령이고. 그런데 DJ가 그걸 깨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호남이 밀어준 노무현이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된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호남 뭐 호남 그래서 못 쩌란 얘기야. 이해를 할 수 없어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호남인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호남 정치인들이 호남팔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더더욱 호남을 고립시키는 걸 스스로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호남이라고 외치는 정치인들이 과연 누군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네. 그들이 뭐 때문에 호남이라고 외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들은 표 계산이죠, 그냥. 표로서 다가가는 거지. 호남 정신, 뭐 김대중 정신, 호남 정치에 대한 실체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슬로건만 있지. 마치 창조경제처럼 네. 워딩만 있지 그에 대한 실체가 뭔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호남 출신이 뭐 호남 출신이 뭐 당대표가 되든 영남 출신 당대표가 되든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지금 새누리당이 호남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호남을 막 내세웠던 사람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호남 분들이 그걸로 만족할까요? 아니잖아. 결국은 정권을 교체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 게 호남 분들이 원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자꾸 그런 호남 사람들 자존심 뭉개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호남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상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 대선에서 호남 후보를 내세워서 승리하겠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게 뭐 어떤 부분을 이건 말하는 뭐야 건가요? 정치적 저는 수사라고 봐요. 뭐 정치적인 수사지. 사실 당장 지금 호남 출신의 대통령 후보 야권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문제는 다 영남 출신이야. 볼까요? 박원순 시장도 문재인, 박원순, 경남이죠. 네. 또 이재명, 네. 안철수, 네. 안희정 빼고는 다 영남이잖아요. 네. 아니 정도 충남이죠. 호남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다 영남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지역을 꼭 탓해야 될까? 그러니까 스스로 크지 못한 인물 잘못은 아닐까 이렇게 봐야죠. 김대중은 그렇게 차별받았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 지도자가 됐잖아요. 네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천정배 호남이야. 나 천정배 본인이 잘했으면 DJ 개를 이을 DJ를 신기할 사람은 컸다고 봐. 네. 정동영도 마찬가지죠. 정동영 무너진 거 남들이 무너져라. 그래서 무너졌어요? 아니죠. 본인 스스로가 무너뜨린 거잖아. 천정배는 본인 스스로가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호남 정치인을 못 키운 것은 그들이 잘못인 거지. 왜 영남밖에 없어? 영남 무조건 배제시켜. 이것도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잘못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김상곤 후보가 여기서 호남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어떻게 정치적 수사고 일단 호남 후보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호남 유권자들한테 어필하기 위한 생각인 것이죠. 갑자기 예를 들어 지금 후보가 호남 출신이 안 보이는데 내년에 갑자기 툭 하고 튀어올까요? 그건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그냥 호남 유권자들한테 보내는 그냥 메시지다. 나한테 펴달라는 그렇게밖에 좀 보이지 않아요. 표를 받기 위한. 아니면 본인 호남 출신이잖아요. 여차하면 내가. 그런데 내가 나가서 승리. 근데 본인이 당 대표가 되면 네. 못 나가거든. 떨어지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 이번에 당 대표 선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년 4월쯤에 그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정당대회를 새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간이 뭐 한 꽤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한 8개월, 9개월 남았잖아요. 네. 네네. 그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 대의원들 이분들의 마음 또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서 문재인이나 뭐 안희정을 이기면 되겠지. 박원순은 이기면 되겠죠. 그러면 또 가능하겠네요. 예. 그런 꿈을 꿀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호남을 외쳤다는 건 일단 기본하셨죠. 이재명 시장이 그거 따라가지고 이번에 단식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시장한테 충고를 살짝 드렸죠. 뭐라고 하셨어요?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네. 대중형 기록까지만 해라. 이렇게. 그때 며칠이었습니까? 몰라. 어쨌든 그 전에 김종인 대표가 명분을 만들어줬죠.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상,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 그리고 5번째가 그러니까 짜증나는 게 자꾸 우리나라 왜 노벨상 배출 못하냐. 있잖아 DJ. 그거 김대중 그러니까요. 대통령 있으니까. 평화상. 평화상이 제일 큰 상이요. 그럼요.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다섯 그리고 번째. 뭐 그 노벨상을 돈 주고 샀다고. 아, 네, 맞아요. 그럼 한번 해보지 왜? 이명박 박근혜. 그럼 박근혜도 돈 많이 하나 썼는데. 돈 주고 하면 되겠네. 한번 해봐. 제일 많이 하는 게 노벨상 받아먹기 위해서 북한 갔다. 노벨상 때문에 북한 가기엔 너무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러면 박근혜는 왜 김정일 만나고 왔대 북한 가서? 그러니까 근데 왜 노벨상 못 받아요? 그러니까 김정일 만나고 와가지고 무슨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있다고 얘기하고 말이지. 마음 아픕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의 그 회담이죠. 방북. 이 5개 정도 저희가 가장 굵직한 거라고 최근에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그래요. 박누리 양은? 저는 그 결정적 순간 하면서 그 김대중 이제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50년 만에 이룬 네.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평화적이었다는 거. 그렇죠. 그게 처음 평화적인 우리 역사에서 뭐든 첫 경험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카예요 거기서? EH 카가 역사. 네. 끊임없는 대화. 역사학자까지. 그럼요. 끊임없는 대화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첫 경험은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해야 한다. 네. 하지 우리- 않겠다. 끊임없는 설득 작업 필요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적 정권 교체의 첫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 중요한 와중에. 네. 졌다고 새끼를 날리고. 그래놓고 EH카까지 그렇죠. 끌어들여가지고. 정말 죽여버리고 싶네. 그래, 정확한 끊임없는 역사학자. 대화다. 카도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사실은 뭐 50년 만에 정권 교체라고 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500년 만에 정권 교체예요. 그쵸. 조선의 나라 500년 갔잖아. 뭐 좋은 교체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네. 불에 굴복한 지난 600년의 역사. 그렇죠.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노무현 처음으로 대통령이 사자로 토해냈던. 진짜 600년 만에 처음으로 DJ가 평화롭게 정권 교체를 이뤄낸 겁니다. 네. 이거는 그것도 비주류가 주류를 이겼어. 그쵸. 맞아요. 네? 비주류. 고졸이 서울대를 이겼어. 굉장히 엄청난 순환을 또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전라도가 불구하고. 비전라도를 이긴 거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네. 아, 맞습니다. DJ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네. 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역시 뭐 오창석이 한 5개 얘기했는데 다 쓸데없고 막누리 하나 그거 다 중요하네요. 네, 그쵸. 역시 메인 진행자가 뭐라는 걸 보여주는군요. 이래서 네가 처음 하고 잘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 작가님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기억들 중에 가장 최고로 뽑는 게 어떤 게 최고로 있을까요? 뽑는 거는 물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취임사도 기억이 납니다만 그것보다도 1970년 71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 DJ가 명동 사건을 이제 주모자다 일으켰다 이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죠. 네, 네, 감옥에 들어가서 김수환 추기경이 면회를 옵니다. 면회를 오는데 DJ가 그 김수환 추기경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의와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데 왜 교회가 적극 나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느님은 교회가 진실로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사람들의 벗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 교회는 그들이 교회에 오는 것조차 귀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난한 밑바닥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면서 절규한 게 있어요. 정말 서민을 위한 사람이잖아. 한국의 가난한 밑바닥 인생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 길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거를 정치 지도자는 안 되는 거야. 당시 박정희였기 때문에. 그건 종교 지도자로 나서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화를 보면 DJ가 추구했던 삶, 또 DJ가 꿈꾸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 사실은 우리 같으면 감옥 가면 억울하다. 일단 왜 내가 네, 그쵸. 죄도 없이 밖에 나가면 복수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면회 오면은 가서 뭐 한 대 때려줘 이렇게 했을 텐데.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근데 교회에 오신 추기경한테 이렇게 또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을 생각했다는 거. 정말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다. 네. 또다시 정말 이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네. 이 지난주 추모 행사 때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DJ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또 소리를 높였는데 이 특히 이제 현재 더민주 전당대회와 맞물려서 모든 후보들이 자신들이 김대중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자처를 하고 있어요. 또 뭐 호남 정치를 복원하겠다라는 구호도 외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말하는 김대중 정신은 뭘까요? 그냥 나 찍어줘죠. 나의 김대중이라고 호남이여 나에게 생각하고. 표를 던져달라. 그래서 맨날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 팔아먹고 이효사 팔아먹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국민의당에 있었던 사람들 다 가면서